바꿀. 어쨌든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생각이 좀 진보적이거나 좀 보수적이나 관계없이 모두가 놀라워합니다. 아, 저기가 과연 북한이 맞아? 저기가 평양이야? 저기가 사람이 살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 관계없이 이것은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찍어온 사진을 보고 여지껏 접하지 못한 것들을 본 것이지요. 지난 올 1월 1일부터. 정확히 말하자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게 보면서 제가 그때그때 이제 진행을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은 다 아시는 사진이죠? 예, 이게 6.15 공동선언의 상징이다시피 한데, 이때 제가 한겨레 신문에 있으면서 2000년 6월 14일 저녁 8시 평양시 목란관 연회장입니다. 이게 6.15 공동선언을 두 정상이 구두 합의를 하고 박수만 치고 그냥 넘어갈 이었는데 제가 마침 이때 제가 풀 기자로 사진 기자를 혼자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록으로 남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제가 요청을 해서 제가 조직을 했다고 그러죠. 이제 쉬운 말로 연출을 했다고도 하는데, 이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때 현장에 있어가지고 제가 찍었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안 분도 계실 텐데, 오히려 북쪽에서는 2005년도에 이 다큐멘터리로 만들어가지고 한결의 진아무개라는 사람이 자기네 최고 존엄을 움직여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는 이야기로 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북 취재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해서 제가 이 사진을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모든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시다시피 우리 유종필 구청장도 와 계신데 한겨레 신문에서 일을 하다가 창간 때부터 이제 하다가 2001년도에 이 취재를 마치고 1년 뒤에 미국 이민을 갔습니다. 미주 한국일보로. 그래서 이제 영주권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북한 주민을 만나거나 북한을 방문하거나 할 때는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이제 통일부에서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죠. 이제 이명박근혜 시대는 아예 허가를 일절 안 해줬습니다. 승인 자체를.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웬만하면 다 승인을 해줍니다. 범민련, 국가보안법 위반자 아닌 사람들은 다 승인을 해주는데, 이제 문제는 북쪽에서 받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영주권자는 대한민국에서 허가 사항이 아니고 저는 이제 신고만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이제 영주권이니까 급하면 북한을 방문하고 와서 사후 신고를 하도 돼요. 그러니까 폭이 상당히 넓지요. 아주 정말 넓은 거죠, 폭이. 갔다 와서 북한을 방문하고 와서 그냥 종이 한 장에 신고만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합법적입니다. 지금 제가 다 합법적으로 신고를 하고 다 있고. 그리고 그렇다면 또 이제 모든 분들이 그럼 나도 어디 가서 필리핀 영주권 저 파라과이 영주권 한 $5,000면 산다는데 카지노 가려고 사실 있습니다. 이렇게 야매로. 그렇게 해서 나도 북을 가야겠다고 하는데, 이제 북에서 이제 상대적이죠. 북한에서 비자를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으로 해서 한겨레 출신의 진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조사를 했겠죠, 나름대로 다. 그래서 최소한 제가 이제 만약에 조선일보 기자였다거나 TV조선 출신이었다면 쳐다도 안 받겠죠. 요청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난해. 그래서 이제 그나마 한겨레 신문에 있었고, 어쨌든 또 6.15 시대 이렇게 또 했고 해서 한번 받아보자라고 했겠지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 10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조수동 단장도 와 있고 이렇게 한데, 제 이제 책 이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좀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번 문재인 정부 바뀌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통일TV 케이블 방송은 이제 평소에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 방북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정권이 바뀌면서 제가 이제 영주권이 있으니까 한번 하자 해가지고 이제 취재 신청을 해서 이제 재미동포 분들이 이제 계속 다녔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함께 가려고 하다가 그분들은 정작 못 가게 됐습니다. 제 책에 이제 자세히 내막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미국 시민권자는 지난 2017년 9월 1일부터 1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북한 여행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다가 1년 있어 풀리겠거니 하다가 올해 또 다시 1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 시민권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명박근혜 때 막을 때도 미국 적자는 이제 우리 한국의 정부의 이제 관할 바뀌니까 무시로 다녔던 분들이 오히려 지금은 더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려고 했다가 그분들은 못 가고 진 선생은 미국 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대한민국 법에도 합법적이고 어떻게 하려고 해서 저는 뭐 당연히 저 혼자라도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평양 외무성 당국이 한 일주일 정도 또 기다렸다가 이제 그러면 들어오라 이제 그래서 심양에서 바로 이제 다음 장 넘어가면은 누가 좀 보시나요? 이 사진이 좀 넘어가면 좋겠는데 여기 진행하시는 분 예. 그래서 이런 비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적자들은 북한이 이제 미수교이기 때문에 여권에다 스탬프를 찍어주지 않습니다. 미국적자도 마찬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래서 별지 비자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여권 사이즈에 맞게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분명히 미국적이 아니고 남조선 북한에서는 그러죠. 조선 남조선은 남조선 국적이고 뭐 생년월일 제가 숨길 것도 없고 목적지 평양 통과 지점이 평양 신의주 두만강 그러니까 이제 뭐 압록강을 헤엄쳐서 몰래 도망하지 않는 한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저 세 곳이란 표시입니다. 북한을 합법적으로 들어가려면 평양은 이제 그 심양 국경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매주 2, 3회 항공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주는 이제 단동에서 압록강 건너가면 바로 신의주가 이제 국경 검사하고 세관 검사한다 소리고 두만강은 아시는 대로 훈춘에서 라진 선봉지구 그래서 합법적으로 북한을 들어가려면 이 세 곳을 국경 통과 지점이라는 표시고요. 그래서 제가 1년 전 정확히 10월 5일 날 비자를 받고 10월 6일 날 심양에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도 되는데 기차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좀 북쪽에 평안북도, 평안남도, 평양 직할시까지의 소위 산천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한겨레 기자 때 1992년도 남북 기본 합의서 때 이제 평양 6차 고위급 회담 때 남쪽에 정원식 총리, 북쪽에 연영목 총리 때 수행 취재를 한번 했고 그리고 이제 아시는 대로 2000년도 6.15 정상회담 때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로 또 방북 취재를 했고 이제 최근에 2017년 10월에 이제 개인 자격으로는 이제 처음이다시피 했고 바로 그 한 달 뒤에 11월에 그리고 올해 들어서 4월에 한 2주 그리고 6월 23일부터 7월 7일까지 또 2주 그리고 바로 8월 15일부터 8월 29일까지 2주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한 50여일 이제 방북 취재를 한 것 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1차 때부터 소위 이제 이게 이제 3차가 되죠, 개인적으로. 3차부터 7차까지인데 3, 4, 5, 6, 7 5번인데 제가 오늘 보통 강의를 다니면 한 3시간을 제가 쉬지 않고 합니다. 조금 시간 제한이 없으면. 그러나 이제 어디 이제 민주평통 같은 데는 뭐 50분을 해달라 뭐 하는데 시간에 맞춰서 이제 자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1차를 사진이 뭐 한 200여 장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한 조금 보고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뭐 2차를 좀 보든지 뭐 또 7차 최근 모습을 보든지 시간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궁금하시고 하면 지금 제가 저기가 아니라 인터넷에 네이버, 구글, 뭐 다음 이런데 진천규라고 치면 유튜브 동영상이 아마 수십 가지가 있고요. 뭐 언론 보도, 뭐 인터뷰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그리고 특히 이제 JTBC의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터라든지 이번에 추석 바로 지난주에 그 두 도시 이야기 같은 경우 상당히 아주 유의미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다시 한번 되돌려 보기로 보시면 자세히 알고 계시지만은 또 제가 직접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하는 것과는 또 좀 다른 느낌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가능한 대로 진행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차 때 한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바로 1년 전입니다. 그래서 10월 5일 날 심양에서 제가 비자를 받고 10월 6일 날 단동에서 기차를 타고 평양을 들어갔습니다. 예. 이런 기차를 타고 명색이 이제 국제 열차니까 전부 침대 칸입니다. 좌식 의자가 있는 건 아니고요. 3등 칸이 상중하 6명이 들어갈 수 있는 칸. 그리고 보통 2등 칸이면 이제 상하 그리고 1등 칸이면 이제 거의 이제 두세 사람이 앉는 가족석 이렇게 가지고 있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런 팻말도 뭐 있고요. 평양 단동 매일 출발합니다. 단동에서 10시 출발, 평양에서 10시 출발입니다. 그때는 이제 30분 시차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똑같아졌죠. 서로 출발해서 이제 오후에 돌아가고 또 그 다음날 또 출발하고 이런 식으로 매일 그러니까 왕복 열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와서 보니까 이 열차를 타고 북쪽을 방문한 남쪽 기장은 또 제가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그 모습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예, 이런 기차를 타고 들어가고요. 이분들이 북한 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경, 심양, 단동에서 이제 이런 비즈니스하고 사업하는 분들이죠. 아무래도 개인 여행보다는 이제 그런 무역 일꾼들이 이제 들어가는 모습들이고요. 북한 주민들. 이렇게 자기 이제 고향 땅 보면서 여기에 보면은 거의 이제 한 80%가 북한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한 20%. 이때만 해도 이제 아주 엄혹한 시기였습니다. 정말 참담한 시기였죠. 좀 이따 또 말씀드리고. 예. 이게 이제 10월 6일입니다. 2017년 10월 6일. 오늘이 이제 9월 30일이니까 아마 비슷한, 이제 음력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비슷한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 제가 날짜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또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2017년 지난 가을 10월 6일에 평안북도, 평안남도, 평양까지 이렇게 거쳐가는 모습을 한번 농촌 모습입니다. 거의 도심을 지나가지 않고 외곽으로 지나가니까.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했듯이 철도가 사실 불비합니다. 단선입니다. 단선은 복선이었는데 오히려 외정시대에는 반을 잘라서 백두산으로 다시 갔다는 소리도 있고 물자가 부족 귀하니까 그래서 단선으로 돼 있어가지고 어느 정주역 같은 데서 또 한 30분씩 또 정차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맞은편에서는 기차를 보내고 또 가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건 정확한 팩트니까. 그리고 시속 50km 정도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노반이 좀 안정성이 떨어진다든지 이제 불비하지요, 사실. 도로도 그렇고. 이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진 찍기는 좋았죠, 제가. 천천히 가니까. 예. 그래서 이런 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가까운 데에서는 이제 낮과 벼로 하는 모습도 있고, 이게 바로 작년 가을에 북한의 보통의 시골의 모습입니다. 아주 시골의 모습입니다. 네. 이런 이제 농가들도 보이죠. 농촌 주택들이죠. 사실 보면 지붕들이 좀 낡아 있지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붕까지 이렇게 개조하고 할 정도의 여력은 아직 없는 거죠.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번듯한 건물이 우리로 치면 이제 면사무소 같은데요, 시골에. 여기 이제 당 사무소겠죠. 그리고 이제 당의 구호 이런 게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과 북쪽의 다른 모습이죠. 사회주의 구호 이런 것들이. 예. 나머지는 이렇게 농촌 이런 모습들은 아마 제가 이제 어제도 전라남도 광주 갔다 오고 하면서 이제 KTX 이렇게 농촌 모습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느꼈어요. 이제 이런 지붕이 조금 낡거나 조금 이제 신식이거나 그런 차이죠. 남북 간에. 제가 볼 때는. 네. 이런 소달구지로 이제 노동력을 하는 것들이 제가 어려서 본 모습이고 요즘에 우리나라에선 조금 이제 볼 수 없는 모습이 북에서는 이제 아직도 소를 노동력으로 일부 많이 쓰고 있고요. 이게 사진으로 보면 이제 실제로 보면 더 누런 황금 벌판인데 어쨌든 제가 이제 유리창이 반사돼서 이런 모습입니다. 기차 안에서 찍었기 때문에 달리는 기차에서 보통 이제 북쪽 주택은 아시는 대로 다 협동주택 다 국가에서 이제 배정을 하니까 개인이 이제 이렇게 모양을 내야지 그럴 필요도 없고 국가에서 거의 획일적인 이런 이제 협동주택이죠. 주택도. 이건 이제 산의 보통 모습입니다. 돌산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산에 소위 민둥산. 우리 어렸을 때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박정희 때 저도 어렸을 때 송충이 잡고 나무 심고 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산림녹화가 된 거 아닙니까? 한 3, 40년 만에. 북쪽도 지금 이제 해야 다 인정하는 바니까. 그러나 이제 국립공원들, 백두산, 금강산, 구월산, 묘양산 등은 풀 한 폭이 진짜 자갈 하나 가져 나올 수 없게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만큼만은. 예. 이거 보고 제가 가슴 아픈 사연이었는데, 우리 제 후배 이승진이라고 부친이 보고 이게 바로 자기 고향이다. 시장민 분들은 계시겠지만은 자기 동네의 뒷동산의 바위, 앞에 우물가, 냇가 있는 걸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기 10살, 7살 때 내려와도. 엊그저께 점심을 뭘 드셨는지는 몰라도 어렸을 때 70년 전 기억은 그대로 하고 계시는 게 사실입니다. 이 동네가 자기 고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가슴 아픈 일이 이 바위를 보면서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디 용천인가 어디 독림인가 이 부근인데. 그래서 참 이 사진 한 장을 제가 프린트를 해드렸는데 이런 실향민의 이런 가슴 아픈 소식들. 예.
요 마을버스도 다니더라고, 마을버스. 저는 사실 이게 참 눈에 띄었어요.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그냥 저 사람들이 다 걸어나 다니고 어떻게 일과 시간에 무슨 다닐 일이 있겠냐. 어쨌든. 여기도 뭐 집이 똑같잖아요. 거의 같은 식의 집들. 어디 관사 같지요, 보통. 거기는 집 자체가. 예. 이게 마을 어귀예요. 마을 어귀에 다 볕단 자른 데도 있고 또 남아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자전거를 주로 많이 타고 다니죠. 보면 이분들은 거의. 뭐 이렇게 좀 오래돼 보이긴 하지만 트락도로 해가지고 트랙터로도 이렇게 농촌 일을 하고 거의 농촌으로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은 그래요. 당신 말이야 저 좀 불구죽죽 해가지고 그냥 평양의 특권층만 보여가지고 홍보 영화를 본 것 같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이런 농촌 모습도 제가 충분히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미루어 볼 수가 있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남과 북의 차이지요. 남쪽에는 이제 이런 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광고가 있을 만한 데는 이런 당의 구호라든지 이런 최고 존엄의 이런 구호들이 있는 게 북쪽의 다른 모습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자세히 보니까 이 새참 드시는 모습이에요. 새참. 이게 한 서너 시 무렵인데 점심 저녁 사이에 새참. 젊은 아이들 잘 모르더라고요. 새참. 우리들은 다 아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딱 그 모습이었습니다. 준비하는 새참 아주머니들의 모습이고요. 네. 뭐 이렇게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시골 모습이죠, 다. 이게 넘어가나요? 잘 됐네요, 그러면. 이것만? 예. 그러니까 이게 2017년 이거 봐서 코스모스 보세요. 코스모스는 남쪽에 충청도 어디나 전라도 어디나 경상도 어디나 똑같이 피지 않습니까? 경기도 어디나 평안북도 어디나 평안남도 어디나 이 보세요. 조금 웃는 모습이잖아요. 멀리서도 이렇게 흘 때 뒤에는 이제 흘러서 제가 한 50km, 40km의 속도로 가면서 찍은 겁니다. 제가 유리창에서 한 50m 떨어진 망원 렌즈로 일상적인 북의 농촌의 주민들의 모습입니다. 미루어 짐작해서 볼 수 있죠, 여러분들도. 예. 이건 뭐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농촌 실습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지만 제가 이제 댓글 달린 것들 제가 이제 이건 또 꼭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데 이 사진 보고 한 두 군데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태극기 좋아하는 분들 저거 봐라 저거 북한 놈들 여전히 애들을 그 노동력 착취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뭐 제가 생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상식적으로 볼 때 농촌 체험이다. 저도 어렸을 때 한 것 같은 기억이 있고, 저 서울에서 자랐긴 했지만, 지방에서 자란 분들은 거의 다 농번기 때는 이렇게 일손 돕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보고요. 예. 이렇게 트랙터 바로 이런 부분들, 네. 아주 가깝게 지나갈 때는 이렇게 또 손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요 사진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데 보통의 북한의 시골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제가 친북 인사나 북쪽을 우호적으로 봐서가 아니라 참 안심을 했습니다. 이 시골 아이들입니다. 당신 말에 평양만 보고 아까도 얘기했죠. 그게 아니고 이게 평안남도 어느 지역일 겁니다. 평양을 한 1시간 정도 남겨둔 한 뭐 서너 시 무렵이니까 기차 지나가는 걸 보는 모습이에요. 기차가 한 50m 밖에 떠나갑니다. 제가 있어서 이렇게 세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기차 7, 8량 저 멀리 안에 제가 알지도 못해요. 어느 창가에서 망원 렌즈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얘네들을 보면서. 책에도 제가 이 소개를 했는데 옷 입은 것도 보면 제대로 입었어요.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얼굴도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골 아이들이에요. 평양 아이들도 아니고. 이따 평양 아이들 보면 아마 놀랄 겁니다. 시골 아이들도 한 몇 끼나 굶고 요즘도 이제 막 굶어 죽는 굶주림에 아주 허덕이는 걸로 아는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절반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중파에서 지난달에도 바로 SBS 이런 데서 막 그 92년도, 93년도, 27, 8년 전에 꽃제비를 아직도 틀어주고 그것도 한 카트가 아니라 한 2, 30분씩이나 그걸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굶어 죽을 때 쌀 한 톨 주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상당히 좀 안심해. 예? 북쪽의 시골, 농촌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사진을 보고. 예. 조금 더 그냥 넘어가면 이제 그냥 이건 이제 날짜에 구분 없이 2017년 10월 제가 6일부터 8박 9일 동안을 이제 소위 3차 방북 처음이죠. 개인적으로 갔을 때는 요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군릉을 갔었습니다. 제가 10월 3일 그때 이제 좀 지났지만은 10월 3일 그 전에 들어가면 개천절 행사를 좀 보고 싶다 해가지고 좀 늦게라도 갔었습니다. 이 단군릉 북쪽은 제가 뭐 역사를 지금 여기서 논쟁할 자리는 아니지만 저 초등학교 때 제가 이제 저기 59년생인데 이제 만적인데 일제 식민 사학으로 단군 신화라고 다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단군 신화가 아니라 북쪽에서는 엄연히 단군 능까지 발굴을 해서 이렇게 능으로 조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역사학자 간에 지금 큰 논쟁인데 거의 단군은 이제 기정사실화 돼가는 저도 이제 그쪽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 넘어가죠. 이렇게 단군능을 아주 대단히 조성을 해놨습니다. 여기가 안내원 사람입니다. 설명원. 이 규모를 알 수 있죠. 이게 통돌이 뭐 100톤이라든가 뭐 어쨌든 이 사방에 곰, 이 범 이렇게 또 뭐 수호신으로 해놨고요. 이 대단히 제대로 해놨습니다. 네. 이건 이거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사람 키는 여기서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단이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아마 올해 바로 다음 주인데 아마 조금 미루어서 아마 민족종단이 올라가서 아마 행사를 하는 것으로 거의 지금 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합니다. 그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게 여기 이제 평양에서 동쪽으로 강동군이라는 곳, 평양 강동군이 한 40분 정도 자동차로 떨어진 곳에 여기도 마을버스가 지나가네요. 마침 일부러 찍은 게 아니라 요때 마침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다 시골입니다. 아주 이게 보는 모습들입니다. 단군등이라고 제가 해서 한번 찍어 보여드렸고요. 네. 이분은 이제 문화해설사 해가지고 각 곳마다 이제 그 소위 그 우리도 있죠. 경복궁감 해설사 이런 분들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분들. 예.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요게 평양시의 광복 문화중심이라고 이 마켓입니다. 마트 식품점. 이거 보고 속으로 전 내심 놀랬습니다. 이때 당시 10월이면은 사실 지금이야 이제 꼭 1년 전인데 거의 1년 전인데 이 2017년 겨울 가을만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은 거의 뭐 이제 북미 회담도 잘 돼갈 것 같고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다시 이제 또 이제 살아나는 기운으로 가는데 사실 2018년 1월 1일 다 아시죠? 제가 1월 1일의 의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로부터 이게 확 바뀌었거든요. 평창에 내려오고 뭐 하고 그 이전은 암흑기였습니다. 뭐 다 기억하시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서 수백만 명이 죽어 자빠져도 난 알 바 없다. 한반도에서 핵만 없어지면 된다라는 이런 어마무시한 말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 당시만 해도 핵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이 가서 핵을 쏘아붙고 서로 간에 막 이렇게 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아주 정말 그러나 죽는 건 우리 자신들이거든요. 북쪽에 핵이 떨어진다고 북쪽 사람만 죽겠습니까? 이 한반도 전체가 다 불바다가 되는 건데 어쨌든 뭐 미국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한 4분의 1 정도, 한 5분의 1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핵전쟁을 해서라도 핵을 없애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 자리에서 그 자리를 논할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어마무시한 시기에 평양의 이 마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이제 그런 아이고 이런 뭐 전화를 이상하게 저는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은 하여간 이 시기에 이 제재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남북회담 뭐 3차례 지금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이제 3차례나 만나고 트럼프도 한번 만나고 또 만나고 하지만은 제재는 저 사람들 북쪽 사람들 말대로 바늘 하나, 나사 못하나 기름 한 방울 들어가지 못하는 지구 역사상 유일하게 최강국이 뿐이 아니라 전 세계죠. 유엔이라는 게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고 조정혈맹이라는 중국까지도 이 봉쇄 이 손바닥만한 나라를 온 지구가 봉쇄하는 최악의 제재를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런 자기네들 조선 상품이라고 다 자랑을 하고 있어요. 대단하다고 저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좀 건너뛰는 얘기인지는 몰라도 지난해 10월, 11월, 올해 4월, 6월, 8월 이렇게 5차례 가봤는데 가보면 볼수록 물건도 없어지고 왜? 아무것도 못 들어가니까.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우호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니라 좋게 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물건이 늘어나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자동차도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휴대폰도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드는 기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뚝 잘라서 얘기지만은 당신네들 말대로 당국자들하고 제가 이제 정세 토론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개인 의견이라기보다는 당국자의 말입니다. 제가 이 기자의 신분으로 하기 때문에 당신네들 말대로 진짜 70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단 하루도 받지 않는 날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랬고.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볼 때는 줄어드는 건 전혀 아니고 오히려 늘어나는 느낌이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들 말대로 기름 한 방울 나사못 하나 들어올 줄 못하는 지구상에서 역사상 가장 큰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일단 이해를 못하겠더라. 그러니까 진 선생 맞다. 잘 본 거다. 우리는 말이죠. 이제 북쪽에 우리는 말이죠. 김일성 주석 당시 때부터 믿지 않았다. 외세를. 중국도 믿지 않고 소련도 믿지 않고 어디 외국을 믿느냐. 거기에서 나온 게 자력갱생이거든요. 자력갱생. 그래서 우리밖에 믿을 데는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민족을 떠나서 북쪽 우리 자신밖에 믿을 데가 없다. 그래서 자력갱생이라는 말이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특히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이분들이 뼈저리게 느낀 거죠. 고난의 행군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그 영화도 나왔다고 합니다. 굶어 죽은 참혹한 시기.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겪지 말자. 이제 준비를 했다는 거죠. 준비. 그래서 자립경제, 자활경제의 완성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다 봉쇄를 하더라도 우리 굶어 죽을 수는 없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력갱생을 한 단계 넘어서는 자립경제를 완성했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선상품도 만들어내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또 조금 이제 곁가지 얘기가 아니라 본론이기도 한데 학교도 가보고 하면 가장 가슴 아픈 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이제 북쪽을 좋아하는 우호적인 인사래서가 아니라 누구도 봐도 그건 아마 가슴이 아플 겁니다. 태극기 부대가 봐도 가슴 아플 거라고 보는데 학교를 가보면 아이들 공책 제 어렸을 때 보면 갱지 있잖아요. 그 시커먼 종이보다 더 시커먼 종이에요. 연필도 좀 열악하고 그냥 몽당 연필 같은 거 우리도 그 펜에 끼워서 쓰지 않았습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 연필로 세게 누르면 종이가 찢어질 정도의 갱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픈데 그래서 또 조금 또 얘기지만은 7월 달에 있을 때 제가 김정은 위원장이 뭐 신의주도 방문해서 뭐 어디 혼도 내고 뭐 했다고 하는데 기억 잘 더듬어 보시면은 신의주 부견에 갈대밭을 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갈대밭.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갈대밭을 참관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슨 자동차 공장 가거나 뭐 식품 공장 가고 의료 공장 가서 뭐 혼냈다. 너희들 당신네들 말이야 겨울잠 자냐 뭐 이러면서 막 호통도 쳤다고 하는데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하필 왜 갈대밭을 가냐? 제가 당국자한테 물어봤어요. 왜 갈대밭이냐 하니까 아하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 종이의 원료가 뭡니까? 나무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 어딘데 나무 자릅니까? 저 캐나다 원시림이나 저 시베리아, 저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밀림에서 다 원목 수입해 오는 거, 인천에서 다 그래서 뭐 동명목전이 다 이게 다 그 펄프의 원료는 저 화학 제품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온전히 나무로 해야 종이 원료가 되는데 북쪽에서 나무를 먹고 뗄 나무도 없는데 어디 종이 원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입도 안 되지. 어디 가서 뭐 수입을 하고 싶어도 석탄하고 히토리하고 바꾸면 되겠는데 돈이 없지 자원이 없습니까? 북쪽이. 그래서 수입을 하면 되는데 다 봉쇄되어 있으니까 갈대에서 종이 원료를 추출한다고 합니다. 갈대에서. 그래서 그걸 독려하러 최고 지도자가 갈대밭을 간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런 설명을 누구도 해주지 않습니다. 아마 정보 당국자들은 다 알 거예요. 왜 갈대밭을 갔는가? 이제 의문이 좀 풀리셨을 거예요. 종이 원료를 조금이라도 더 해서 좀 낫게 하려고, 해주려고.
이런 사람들이고 어쨌든 자활 경제의 완성이다 해가지고 종류도 과자 종류도 엄청 많고 사탕 종류만 해도 많고 한번 이 마트 상점을 좀 보면서 좀 몇 장 보고 이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이제 주부들인데 이 즉석식품 코너예요. 즉석식품. 이거 뭐 삶은 달걀도 있고 훈제 오리도 있고 족발도 있고 이건 즉석 찌개거리입니다. 그래서 데워 먹으면 그냥 먹을 수 있는. 요 뒤에는 통조림이에요. 생선 통조림, 뭐 정어리 통조림, 고등어 통조림, 심지어 이면수 통조림까지 있습니다. 이면수 통조림 하나 사와 봤어요. 떡에 뭐에 이 수줍은 모습에 제 사진 찍는 거 보고 그냥 찍었는데 그냥 넘어가고요. 또 이게 뭐겠어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게 컵라면이라고 하는데 컵라면은 아니고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 보면 신젓이라고 써 있어. 신젓. 시큼하다 신. 젓. 유제품. 요구르트입니다. 떠먹는 요구르트. 네. 요 앞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니에요. 요건 또 넘어가. 앞장으로 가보면 이게 온갖 사과 맛, 딸기 맛, 뭐 바나나 맛 이렇게 먹고 살아요. 저는 밥 세끼나 올케 먹나 했는데 떠먹는 요구르트까지 이렇게 먹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알든지 간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누군 그러죠. 저 평양만 저런 거 아니냐. 당 간부들만 그렇다고 칩시다. 뭐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삽니다. 예. 그 여기서 이제 아니고 요것도 또 내 얘기를 해요. 이제 책에도 이제 한 장 썼는데 이거 보세요. 휴대폰, 스마트폰입니다. 이 여성분은 이 빨간 옷에 빨간 장지갑에 빨간 반지 나름대로 코디를 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살고 있어요. 평양 사람들이. 이게 뭐 당간부 딸인지 당간부 마누라인지 모르겠지만은 특권 측의 마누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정신없어요. 막 뭐라고 잘 안 들린다. 저는 이제 여기서 찍었는데 제가 찍는 줄 모르는 거예요. 앞에 걸. 이 여성분은 제가 사진 찍는 줄 알고 조금 이제 이런 모습인데 계속 전화 통화하는 거예요. 장 보러 와서. 그래가지고 제가 1월 4일 날 이규현의 손석희 앵커하고 이제 불러서 얘기를 했잖아요.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진 기자께서 2000년도 6.15 정상회담하고 17년 만에 뭐가 바뀌었느냐를 물어볼 때 당연히 자동차가 많아졌고 물리적으로 전 이제 눈으로 본 것밖에 없으니까 자동차가 상상을 초월하게 많아졌고 스마트폰은 제가 상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전화나 옳게 하나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전부 전 국민을 다 정보 통제하고 뭐 다 도청하고 전화. 이 스마트폰이 뭡니까? 개인 간에 다 통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무슨 통제라고 뭐 다 저거 도청하려면 뭐 수십만 군데가 다 있어도 뭐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제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가지고 국정원에서 공식적으로 580만 대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이때만 해도 제가 신기해가지고 2016년, 제가 17년도에 갔으니까 2016년 말 현재 공식 통계가 360만 대였습니다. 그 17년, 18년, 2년 되니까 580만 대 국정원 발표입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공식적으로. 제가 볼 때 700만 대로 보는 거예요. 최소한. 북한의 인구가, 그러니까 이거 뭐 평양의 특권층만 얘기도 못해요. 평양 특권층의 전 인구가 250만입니다. 아기부터 90살 노인까지. 250만. 평양만. 하도 평양 특권층 하니까. 그 북한 주민 2,500만 중에 580만 대라고 치자고. 7, 800만 아니라도. 이렇게 지금 북은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밥풀떼기 주워 먹고 수채꾼역에서 막 이렇게 이런 꽃제비로 알고 있는 것에서 진짜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은 아직도 배고파 굶어 죽고 옷 헐벗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냐라는 것은 지금 정확히 그 사람들의 현재 상황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도 살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과자 코너인데 이 젊은 여성이 아이 업은 모습들을 저는 북쪽에서 상당히 많이 봅니다. 오히려 대한민국보다 인구의 절반이거든요. 저는 배는 더 봐요. 우리는 애들을 어디서 숨겨서 키우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업고 나오고 어디 공연장이나 어디 무슨 길거리 보면은 상당히 애기 업은 젊은 여성들을 평양 북쪽에서 훨씬 더 많이 봅니다. 이게 가슴 아픈 사연이긴 한데 우리는 뭐 젊은 아이들이 뭐 결혼은커녕 애는커녕 결혼도 미루고 뭐 3폰이 5폰이 하는데
어쨌든 뭐 이게 어디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볼 때 저는 좀 가슴 아픈 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네요. 예. 요구르트가 아니라 이 과일까지 먹고 살아요. 이 사람들은. 밥 먹고 나서. 뭐 귤, 사과, 배. 이거 보세요. 마이크가, 배터리가 떨어졌나? 이렇게 우리는 굶어 죽고 있는 줄 아는데 밥 먹고 과일까지 먹고 삽니다. 예. 저는 이때만 해도 휴대폰만 보면 찍었어요. 사실은 상당히 제가 진짜 신기해가지고. 예. 이거 뭐 속옷 이때 10월 중순이니까 이제 내복이 좀 촌스럽긴 한데 이렇게 2층에는 의류 코너도 있어요. 속옷도 팔고 뭐 내복도 팔고 핸드백도 팔고 구두도 팔고. 저는 사실 북쪽에 가면은 1인 3역을 합니다. 카메라 사진 찍어야지요. 동영상도 찍어야지요. 또 간단한 메모라도 해야지요. 그래야지 되니까. 그래서 사진에 없으면 동영상이 있고 동영상이 없으면 사진에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저는 이제 사진은 그냥 기본으로 하고 동영상을 많이 찍었습니다. 동영상이 좀 방송국에서 돈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한 개를 신문에 좀 줘도 그냥 사실 거의 뭐 거저주다시피 하고 어쨌든 이러는데 하여간 뭐 이게 이제 소주입니다. 소주. 소주 종류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보다 종류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다 소주 종류예요. 이게 뭐 원료가 도토리, 뭐 옥수, 강냉이, 뭐 감자, 이건 쌀이 몇 프로, 찹쌀이 몇 퍼센트, 종류가 다양하게 이게 다 소주 종류입니다. 맥주만 해도 그렇잖아요. 대동강 맥주 1번부터 8번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짚고 넘어가는, 저는 사실 사진 찍을 땐 몰랐어요. 이 젊은 남성만 봤는데 이게 보청기가 아니에요. 브루투스 전화기입니다. 전화. 귀에 꽂고 하는 거. 저도 없는데 젊은 아이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우리 지하철에서 보면 이어폰 꽂고 막 그냥 주절주절 하는 거 저도 상당히 못마땅한데 평양에도 북한에도 그렇게 다니는 젊은 친구들이 간간히 눈에 띕니다. 우리 남쪽보다 많이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다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든지 간에. 예. 이 마켓들 모습을 보고. 예. 여기는 이제 우리는 100원짜리, 500원짜리 해도 카드로 다 쓰지만은 여기는 95%가 이제 현찰을 쓴다. 그것도 이제 막 카드 쓰게 되면 아마 제일 빨리 변할 겁니다. 우리 민족의 빠름은 뭐 북쪽 사람들도 뒤지지 않아요. 휴대폰 하는 거 보면 걸어 다니면서 막 문자하고 뭐 통화하고 뭐 말도 못 합니다. 똑같아요. 예. 예. 이런 종업원들 보세요. 소위 때깔을 보시면 돼요.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냥 포동포동하니. 네. 어디 뭐, 이 택시, 이게 바로 마켓 앞이에요. 택시도 저희가 상당히 놀란 부분인데, 보통 한 6,000대, 뭐 8,000대 있다고 그럽니다. 평양 시내에만. 그것도 평양에만 있는 거 아니냐? 원산, 신의주, 개성 많이 다닙니다. 대중교통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데, 자동차가 많아진 것도 많아지고, 택시가 저도 상당히 놀랍습니다. 택시는 뭡니까? 자기 돈 주고 타는 거거든요. 이것도 저기 또 이게 태극기 좋아하는 분들이 또 여기서 내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저거 말이야 불구죽죽한 놈이 재미동포랍시고 가가지고 북한 체제 선전하는 놈이 가가지고 택시 저거 말이야 북한 놈들 월급 노동 쳐가지고 월급 몇 푼이나 받는다고 저 그림의 떡인데 외국인이나 당 간부나 타는 걸 가지고 저렇게 또 선전하고 다닌다고 토시 하나 맞는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인이나 저같이 이제 외지인, 조선 국민이라고 그럽니다. 북한 주민들, 조선의 국민, 조선의 북한의 주민이 아닌 저 같은 뭐 외국인은 아니니까 외지인들은 일절 북한의 대중교통을 탈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북쪽의 체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남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 누가 오면 우리 지하철 탈 수 있습니까? 혼자? 어디 버스 탑니까? 누구는 또 그래요. 그거 말이야 여행도 자유롭게 못하는 게 무슨 놈의 나라냐고 어쩌고 하는데 그건 조금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어쨌든 외지에서 간 사람들은 이제 북쪽의 대중교통이 지하철, 버스, 궤도전차, 이제 철길 달린 게 우리 서울은 다 없어졌지만 궤도전차, 무궤도전차가 있고 레일이 있는 게 궤도전차, 레일 없이 버스에 전선이 달려있는 게 이제 무궤도전차, 그리고 택시가 대중교통입니다.
물리적으로 저같이 외지에서 간 사람은 대중교통을 탈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도 맞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참관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참관. 지하철도 참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려고 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보는 거예요. 지하철 하면 구경 삼아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역에서 종각까지, 예를 들면 종각에서 종로 5가까지 참관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도 그래가지고 제가 4월 달에는 택시 참관을 했습니다. 같이. 그래서 휴일날 이제 그 운전수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하루 쉬라고 그러고 호텔에서 옥류관 냉면 먹으러 가고 냉면에서 또 모란봉 공원 가고 모란봉 공원에서 내려와서 이제 호텔에 올 때 택시를 이렇게 3구역을 탔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한 것도 동영상에 다 있고 합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하루에 보통 몇 분 합니까? 한 4, 50명 손님 봉사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분들은 다 봉사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나가서 봉사한다고 아이 말이야 돈 받으면서 무슨 봉사냐고 그러는데 어쨌든 북쪽 사람들의 이 생각은 그렇습니다. 돈을 받을지언정 인민을 위한 봉사라는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택시 운전수가 개인의 돈벌이가 아닙니다. 월급 받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기관에서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옥류관 식당 무슨 개인이 다 하는 줄 아는데 그 매니저들입니다. 직원들이고 국가에서 다 하는 거죠. 어느 기관에서. 그래서 이 택시 운전수들도 이제 그렇고 택시가 상당히 놀랍고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타느냐? 지극히 당연한 답이 왔어요. 아니 지하철이나 버스는 말이죠. 정해진 곳만 정류장에만 섭니다. 그러나 우리 택시는 무거운 짐을 진 분들이나 좀 한 분들이 골목골목해서 집 앞에까지 내려다 버립니다. 우리도 그래서 택시 타지 않습니까? 바쁜 사람이나 좀 편하려고 지하철을 여기서 내려가지고 좀 집 앞에까지 가고 몸짐들 똑같습니다. 북쪽도. 저 지극히 당연한 말이 왔는데 저도 좀 새롭게 왔고 어쨌든 그래서 택시가 상당히 눈에 많이 띄고 제가 이제 지난 올 초에 이렇게 해서 알려서 상당히 놀랐는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200명이 올라갔다고 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다 입증이 됐습니다. 제가 한 말이 똑같이 스마트폰 그대로 보여 택시도 많이 보여 거리가 밝아졌다 제가 다 그대로 지금 5자리 봐서 한 얘기들이 그대로 입증돼서 저도 하고 있고요. 예. 이것도 이제 그 식당에서 이제 쭉쭉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이걸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이게 이제 보통 여러분들도 중국이나 어디 북한 식당들 많이 가보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 태국이나 동남아시아, 네팔, 캄보디아 이런 데 가면 이제 구경 삼아서라도 밥 먹고 나면 꼭 이제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한 8시부터 한 1시간 정도. 평양에서도 제가 식당 갔을 때 밥 먹고 그러니까 이 핵전쟁이 요건 잠깐만 이제 되돌려서 이제 보는데 핵전쟁이든 뭐든 관계없이 할 건 다 하더라는 제가 이 표시입니다. 평양에서. 그 10월에 그 어목한 시기에도 이렇게 밥 먹고 공연을 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보면은 이제 저도 미국 이민 생활을 해서 이제 저기 하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분당 성남에 계셔가지고 1년에 한두 차례는 제가 들어와서 이제 동료들도 만나고 이제 어머니도 뵙고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아니 한국 곧 전쟁 위험에서 하루도 이 자유로운 날이 없었습니다. 매돌 위기설, 언제 위기설 해가지고 한반도는 맨날 그 긴장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에서 볼 때는 특히 미국에서 볼 때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화약고 같은 데인데 당신 말이야 왜 가려고 그러냐 그렇게 위험한데 그러냐 서울에 들어와 보면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전쟁 불감증이 아니라 하여간 우리는 하여간 일상생활 언제 어느 때라도 똑같이 생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제가 평양은 얼마나 위축되고 외부에서 핵전쟁이 막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제가 서울 와서 느끼는 것보다 평양 가서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더 아유 날려면 나라 이런 마음이든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걸 다 겪어봤으니까. 서울에서 이런 외부에서 어떻게 보든지 간에 평양 사람들도 북한 사람들도 아유 핵전쟁은 나라에서 하는 일이야. 나랑 관계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예. 그렇게 넘어가고 보면 이 친구가 제가 가면 이제 안내원입니다. 사실 안내원. 또 이제 태극기 좋아하는 분들 무슨 안내원이냐 감시원이지. 감시원이란 말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분은 저의 이제 모든 활동을 또 보고를 하고 기자 활동을 다 보고 북쪽 사람이 남쪽에 오면 똑같습니다.
북쪽 사람이 미국에 가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2명, 3명 더 붙습니다. 미국 가도. 우리 남쪽에 내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김미향이라고 1966년생 말띠 50몇 세인가요? 김일성 종합대학 영어영문학과 출신 해외동포 원어위원회 재미동포 담당 과장. 그래서 저를 담당합니다. 가면. 그래서 모든 걸 조직하는데 아까 그 노래 부르고 이런 공연을 되돌려서 보면은 자기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찍는 모습입니다. 아까 그게. 김민영 씨 다시 한 번만 사진 한 번. 아, 그러니까 한번 되돌려 보시죠. 아, 이거 자기 내지 말라고 아주 질색을 하는데. 책에서 빼달라고 막 아주 질색을 하는데, 어쨌든 뭐, 네. 사진을 안 찍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 동영상 찍는 거예요. 애들 아까 노래, 공연하고 하는 모습들은. 그 또 그래요. 저거 말이야, 그 인터넷도 안 되는 게 무슨, 뭐예요? 그 자기 인터넷을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구글, 네이버 다음 당연히 안 되죠. 북한에서는. 그러나 나름대로 인트라넷이라고 해가지고 노동신문, 김일성 종합대학, 뭐 인민대학습당 다 인터넷, 과학기술전당 자료 다 검색하고 노동신문 다 저한테 보여줍니다. 그 다음 날짜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고 문자, 동영상, 사진 다 주고받고 합니다. 카톡은 없을지언정 나름대로 다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타거나 버스 이렇게 보면은 전부 들여다보고 앉아 있어요. 지하철에서 이렇게 봤어요. 아줌마는 고스톱은 아니고 벽돌 깨기. 진짜 우리 전통의 벽돌 깨기. 그 아저씨는 이렇게 보니까 포카. 정신없이 지금 다 여기 빠져 있어요, 이 사람들. 그냥 당 교육, 뭐 사상 교육 하나 봤어요. 나는 무슨 김일성 주체 사상 교육 하나 봤지. 그게 아니고 벽돌 깨기, 포카 게임에. 그렇게 애들 살고 있습니다. 음식이, 이건 뭐, 도미회, 뭐, 이 소고기 산적. 전 사실 음식, 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 손석이 뭐가 잘 좋았습니까? 했을 때, 이제 제가 단연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어쨌든 이제 또, 미주 한국일보로 처음엔 이민 갔지만, 제가 최근에는 이제 2012년도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다시 가서 제가 소도시, 조그만 데 가서 제가 가스스테이션 주유소에 딸린 마트를 했습니다. 한 3년 동안. 그러면 거기 이제 반경 2시간, 4시간 내에 한국 사람이 없는데요. 흑인 반, 백인 반인데 어쨌든 장사를 해 먹으려면 되지도 않지만 제가 영어를 좀 해야 되고 하니까 어쨌든 북쪽에 가니까 말이 통해서 좋았습니다. 말이 통해서. 이게 역설적이긴 하지만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말이 통해서 야, 이거 정말 좋구나. 정상회담 하는데 통역 없이 직접 말 통한다는 걸 새삼스럽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도보다리니 어디든 가서 다 진짜 흉금 없이 무슨 말이든지 못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더 진짜 친해지고 더 할 수 없는 얘기, 못할 얘기,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해가면서 이런 믿음과 신뢰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북미 정상회담도 이끌어내고 이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아마 두 정상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 말이 통하는. 그리고 두 번째가 음식이 맛있습니다. 음식. 정말 맛있습니다. 음식이. 그러니까 천연의 맛이라고 그럴까? 지금 이제 출출해질 시간이라 좀 그런데 음식 투어만 해도 아마 평양에서 아마 7박 8일에도 모자랄 겁니다. 바로 제가 추석 특집 때 그 JTBC 보신 분들 계실 텐데 두 도시 이야기해도 북쪽을 제가 다 찍은 겁니다.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음식이 오히려 서울에선 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의 모습을 거의 7, 80% 보여주고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참 그거 보고도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많이 좀 바뀌셨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음식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음식 투어만 하고 그래서 요걸 이제 1차를 넘어가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벌써 5시는 4시, 5시 반 어쩌고 하는데 2차라는 걸 한번 열어볼까요? 이게 7차인데 2차를 한번 잠깐 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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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예, 예. 이게 이제 작년 시작인데, 예, 그걸 해서, 이게 작년 11월 10일부터 한 11박 12일 정도의 본 모습입니다. 요거부터 하죠, 뭐. 요건 두 개는 이제 이거부터 할 때는 또 하는데, 그래서 제가 5차례가 있는데, 오늘은 2차 좀 보고, 또 이제, 7차 바로 8월 달에 걸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보려면 날 새도 안 돼요, 진짜. 다 보고 설명을 하려면. 어쨌든. 예?
아, 동영상은 지금 안 하고요. 동영상은 유튜브나 가서 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을 보면서 제가 사진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저게 지금 선생님 저작권 있습니까? 남이 제가 다 찍은 거 저한테 다 있죠. 그러니까 저는 교육을 못하는 분이 함부로 그러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양해상으로 전교조 선생님들이나 이러면 자기네 교육조를 쓴 대학 교수님들 저 그냥 다 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돈벌이 하면 안 되죠. 제 거 가지고 저랑 놀아 먹어야지, 그죠? 혼자 먹으면 안 되지. 저 어렵게 가서 찍어온 건데. 그걸 원래 그 다 저작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저 짜장면 드셨습니까? 그 짜장면이 사실은 맛은 별로예요. 짜장면 맛. 지금 면 따로 장 따로 안 드시죠? 그거 뭐 옛날 얘기. 예.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나요, 이게? 그러면 그냥 7차로 갈 걸 그랬나? 조금 더뎌지네? 어쨌든 이게 이제 11월 것도 있고, 4월 것도 있고, 뭐 6월 것도 있고, 뭐. 사실 4월 거는 봄 그 살구꽃도 아주 멋진 모습입니다. 평양 시내에. 저는 이제 벚꽃인 줄 알았는데, 이게 살구꽃이라고 그래서 아주 저기 했는데, 11월 달에는 그 애들, 동물원에 오는 아이 모습만 하나 봐도 좋겠는데, 안 되는구나. 그럼 7차로 하시죠. 뭐, 그냥 넘어가죠. 뭐. 아쉽지만. 예, 그걸로 하시죠. 예. 이거부터 넘어가는 걸로 하죠.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10월, 11월은 기차를 타고 2번 이제 왕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올 4월부터 세 차례는 이제 고려항공을 타고 심양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저는 인천 심양은 매일 대한항공, 뭐 동방항공, 뭐 서너 차례가 있고요. 그리고 심양에 북한 영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매번 북쪽은 단수 비자입니다. 들어갈 때마다 이제 비자 신청을 해서 비자를 발급받고 들어가는 단수 비자입니다. 그래서 심양을 꼭 거쳐서 들어가고요. 이게 뭐가 잘 엉켰나? 왜 잘 안 되는 모양이네. 그래서 4월, 6월, 8월은 이제 심양에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면 50분이면 갑니다. 50분. 그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데, 이게 될 때까지 말씀드린 이제 돈이 얼마나 들었나도 가장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인천 심양 비행기 값은 뭐 그때 따라 달라지고, 한 40만원에서 좀 저기 하면 50만원도 주고 하고, 그건 뭐 별도로 치고, 심양에서 단동까지 고속철도를 타고 갔을 때는 뭐 한 70위안 정도. 그러니까 이제 뭐 한 100위안이 17,000원이니까 예를 들면 70위안 정도고, 그건 또 별도로 치고, 이제 단동에서 평양까지 기차 요금이 편도 43달러입니다. US 달러로 43달러면 5만 원이 채 안 되죠. 곱하기 1100 해도 왕복이면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그리고 북쪽에 들어갔을 때 이제 이 돈 환전 시스템은 북쪽 내화 조선돈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화를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외화 식당, 외화 상점 뭐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서 외화를 받는 식당이나 외화를 받을 수 있는 상점만 외지인들은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외화는 유럽의 유로화, 미국의 달러화, 그리고 중국 돈 위안, 일본 돈 엔, 요 4개국어 돈을 그냥 받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조선 돈, 북한 돈으로 바꿔서 쓰는 게 아니고, 유로와 저는 주로 이제 달러를 갖고 들어가죠. 달러를 대중적으로 제일 많이 90% 이상이 달러고요. 이제 중국 사람들 많이 오니까 중국 돈 위안도 많이 쓰고, 아니 한 7, 80% 되겠네.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 조총련, 이제 총련계도 오니까 이제 엔도 많이 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달러를 쓰는데, 이제 달러를 직접 해서 쓰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기차싹은 43달러 곱하기 2, 86달러입니다. 왕복. 그리고 심양에서 평양 항공표는 조금 저기에서 440달러입니다. 왕복. 440달러. 그리고 이제 평양에 도착하면 이제 제가 자동차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자동차를 한 장 배정받아서 가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참고 삼아서 이제 우리 국가 간의 행사에는 보면은 신변 보장이 제일 첫 번째로 나옵니다. 신변 보장을 합의한다. 그리고 편의 제공이란 말을 합니다. 신변 보장은 말 그대로 북쪽을 갔다 왔다, 북사람이 남쪽을 왔다 갔다 했을 때 손톱끝 하나 다치지 않게 안전을 보장한다 소리입니다. 그건 상대 측에서 다 책임을 지는 거죠. 남쪽 사람이 북에 갔을 때 북에서 다 책임을 지는 거고,
마찬가지로 신변 보장은 그런 맥락이고 이제 편의 제공이란 말은 말 그대로 교통편, 이동, 먹고 자고를 다 책임진다 소리입니다. 상대 쪽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북에 가서는 북에서 다 제공을 하고요. 북에서 남은 내려오면 다 그게 서로 간의 그건 합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는 걸.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편의 제공을 받을 이유가 없죠. 북쪽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제가 무슨 폐를 끼칩니까? 그래서 자부담이라는 표현, 자부담. 제가 자부담으로 이제 개인 취재를 간 것이니까, 국가 활동이 아니니까. 자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비용을 들이고, 그래서 자동차도 배정을 합니다. 해외동포 원호위원회에서. 그래서 승용차, 이따가도 나오는데 승용차 한 대에 운전하는 친구 나와가지고 해서 하루에 25달러를 제가 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25달러면 한 3만원 돈 되죠. 어쨌든 우리 기름값도 안 될 정도인데 어쨌든 3만원. 그리고 이제 잠을 자야 되니까 이제 호텔. 저는 주로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이제 고려 호텔 제일 많이 가고 뭐 양각도 호텔도 가고 보통광 호텔도 가고 뭐 하는데 저는 평양 호텔을 들어갑니다. 평양 호텔이 고려 호텔에서 대동강 쪽으로 한 영광거리 한 1.5km 떨어진 대동강변에 있는데 조총련 제일동포 분들이 많이 옵니다. 조총련계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호텔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거기가 인터넷이 아주 가장 잘 된다. 저는 인터넷을 24시간 개방 받습니다. 가자마자 아주 선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럼 비번 아이디 딱 받아가지고 노트북에 딱 치면 그대로 서울의 뭐 연합뉴스, 네이버, 구글 다 봅니다. 그 이메일로 수시로 이제 소식 주고받고 서울의 뉴스도 보고 그래서 인터넷 요금도 내고 그리고 호텔비가 제가 이제 이따 사진도 나오는데 하여간 75달러 조식 포함해서. 근데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그때 2017년 10월에 와서 30% 디스카운트를 해서 54달러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가격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식 포함. 그리고 이제 점심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우리 운전기사하고 우리 안내원 아까 김미양이하고 같이 3명이 다닙니다. 그 점심 저녁은 제가 내지요. 이제 옥류관 같은 데서 가면은 먹으면 이제 옥류관 냉면이 이제 보통 곱빼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200g이 기본이고 100g마다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500g, 정말 많이 먹는 친구들은 500g까지 먹는다고 그래요. 보통 이제 그 소위 에피타이저에서 이제 술떡, 쉬움떡이라고 있습니다. 쉬움떡 해서 한 조각씩 먹고, 그리고 녹두지짐도 별미로 또 먹고, 전부 다 1인당 한 쪽입니다. 녹두지짐 먹고, 이제 냉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0g 그냥 기본으로 먹고, 운전수 이 친구는 43살인데, 이제 44살 됐네요, 올해. 300g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미양이 그 친구는 지금 살찐다고 100g만 먹어요, 또. 그렇게 하고, 저도 이제 맥주를 잘 이제 즐겨 하지 않는데, 이 운전수 이 친구는 꼭 대동강 맥주 사업들이 2병을 먹습니다. 끼니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그랬죠. 나이도 많이, 거의 20살 이상 차이가 돼. 야, 너 운전하면서 이거 먹어도 되나? 하니까, 이렇습니다. 선생님 하면서 뭐 표시도 안 나고 하는데 내가 야박하게 먹지 말라 소리도 안 하고, 경찰이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 또 재미동포 뭐 대표단 표시가 있거든요. 승용차에. 경찰 때문에 인사하고 그래요. 근데 그 맛에 또 다니기도 하고, 어쨌든. 뭐, 이상이 없으니까, 지가 괜찮으니까 먹는데 뭐 야박하게 먹지 말라. 그래봐야 뭐, 1달러인데, 한 병에. 1,000원인데. 어쨌든, 돈을 떠나서. 이렇게 다 먹고 또 아이스크림, 후식으로. 옥류관 아이스크림도 독특하고, 청류관 아이스크림 다릅니다, 맛이. 옥류관 아이스크림 맛이 아주 독특합니다. 드셔보신 분이 있겠지만은. 그렇게까지 쭉 해서 대동강 맥주가 2병까지 3사람이 이렇게 먹었고, 값이 23달러 반입니다. 이러죠. 23달러 반. 23불 50전. 그러니까 3만 원이 채 안 되죠. 심하죠. 그래서 저는 하여간에 매끼 점심 저녁을 다른 곳으로 다 다녀서 먹습니다. 이제 반려동물 많아서 그런데 제가 단고기 집도 한 2-3차례 가고요. 서울에서 먹는 단고기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 놔먹인 이 단고기 맛은 아마 아실 거예요. 미안합니다만 반려동물하고는 다릅니다. 그 뒷다리찜, 뭐 껍질 볶음 이런 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맛이. 그래서 자꾸 2-3차례씩 먹고 옥류관도 점심 때 한 2-3번 가고 그리고 뭐 명태 순대, 뭐 무슨 명태 식혜 맛을 제가 북쪽에 가서 알았어요. 가자미 식혜를 왜 좋아하는지 이북 분들이 아까 우리 이북 도민기들 그 어르신들이 다 그랬는데. 제가 명태 식혜 아주 맛이 들려가지고 아주 뭐 명태 식혜 아주 즐겨 먹습니다. 꼭. 어쨌든 음식이 상당히 기가 막히게 좋아요. 지금 출출할 시간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정도 가격으로 미로 짐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리 불고기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오리도 놔먹인 오리예요. 냉동이 아니라.
오리불개비 500g이 얼마인지 아세요? 2달러입니다. 2달러. 배 터지게 먹어야 3접시. 응? 대여섯 명이 먹고도 3접시 6달러예요. 6달러 얼마입니까? 6,600원. 1.5kg에. 예, 어쨌든 여러분들 아마 평양, 북한에 음식으로만 가도 아마 미쳐 뽑고 나올 거예요. 상당히 맛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잖아요. 백지영이 뭐 저기 가서 뭐 밍밍하다, 심심하다 이러는데 처음엔 그렇죠. 워낙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맵고 짜고 시고 단맛에 기들들여졌어요. 다 진한 맛에. 근데 거기는 천연의 맛으로 봅니다. 저는 이 조미료가 인공 조미료가 아니라 천연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옥류관도 꿩고기, 꿩이 많지 않으니까 닭고기로 육수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닭다리, 닭뼈, 뭐 돼지고기도 섞어서 천연의 맛이 나서 처음엔 심심한데 먹다 보면은 그 개운한 그 맛이 있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 맛을 찾았다고 그러는데 이제 어렸을 때 먹은 그 콩나물 무침 맛. 응?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콩나물 무쳐주고 국물에 밥 비벼 먹은 기억이 그 콩나물 맛을 찾았어요, 제가. 50년 만에. 지금 이 풀무원 무슨 저 양식하는 콩나물하고 다르잖아요. 시루에다 그 꼬불꼬불한 콩물 아실 거예요. 우리 나이 드시면 50대 이상은 다. 우리 저 안방에서 제가 서울에 살아도 할머니가 시루에다가 물 주고 해서 콩나물 키워 먹었거든요. 꼬불꼬불한 거. 그 맛이 나고 계란 후라이도 제가 지금도 계란 후라이 좋아하는데 그 맛이에요. 계란 후라이가 어렸을 때 먹은 맛. 두부 맛. 제가 이 세 가지 맛을 찾았다고 그래요. 우리 서울에도 제가 딸랑딸랑하는 두부 아침에 새벽에 그냥 뚝 잘라서 참기름 쳐가지고 간장에 찍으면 그 고소한 두부 맛 지금 무슨 이 두부하고 다르잖아요. 그냥 씹는 것만 두부 맛이지 이게 두부 맛이 아니잖아요. 그 맛이 북쪽에 그대로 있습니다. 먹는 얘기에서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벌써 이 얘기로만 10여 분 갔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4월, 6월, 8월은 이제 고려항공을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찢다가 말았어요. 이거 사진 찍어야지 해가지고. 이게 물수건 하나 주고, 이 햄버거. 요게 배단물입니다. 배단물, 사과단물. 사과 주스, 배 주스지요. 이 햄버거 제가 이제 1시 50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어쨌든 좀 맛있게 먹습니다. 이거 다 씹어 먹고 물 먹으려고, 이 주스 먹으려고 그러면 내릴 준비하세요. 이래요. 50분이 채 안 걸립니다. 직선 거리가, 항공 거리가 380km라고 그러고요. 심양에서 그래서. 예, 넘어갑니다. 계속 얘기하다 이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 예 여기가 단동 여기가 신의주입니다. 이게 압록강입니다. 이 고려항공 타고 가면서 제가 마침 이 날이 돼가지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서해가 됩니다. 여기가 뭐 황금평 뭐 이런 위화도 뭐 정도 되겠죠. 이게 제가 묵은 호텔입니다. 여기에 이제 인터넷선을 깔아주고 보통 레귤러 룸입니다. 여기 냉장고도 있고 이 냉장고에서 이제 사과도 사다 먹고 이제 하는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테레비 있고 여기 욕실이 있고 인터넷 꼽아주고 이제 사과 얘기를 하는데 이제 돈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여기 호텔에 있으면서 이제 과일이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안내원도 다 집에 가고 저녁 때 저녁 먹고 이제 다 헤어지니까 보통은 다 호텔 문 밖을 못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 서로 간의 규정이에요. 북한 사람이 와도 저 워커힐 밖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경비하는 애들 다 알아요. 젊은 친구들이니까. 야, 내가 지금 사과가 하나 먹고 싶은데, 호텔 당연히 파는 데가 없지요. 그래서, 야, 사과 좀 하나 사다 주라 하니까, 선생님, 저 바로 길 건너에 그 남새 상점에 있습니다. 야, 나 가도 되겠냐? 이러시오. 길 건너가서 갔다 오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옳다거나 내가 몰래 간 게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서 나가가지고 이제 처음 이제 간 거죠. 지하도 건너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남새 상점에 쭉 가니까 사과 5알, 뭐 귤, 바나나, 또 뭐 야채도 있고, 뭐 오이, 뭐 가지, 뭐 호박 이런 거 쭉 있어요. 사과 5알이 이렇게 있어요. 봉다리에 이렇게 비닐 봉다리에. 딱 보니까 10,000원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10,000원. 야, 내 눈으로 의심했어요. 보통 보면 이제 외화 상점 가면은 우리 외화가 1달러에 105원, 103원 몇 점. 전 단위로 이렇게 구분된. 보통 100대 1로 봅니다. 옥류관 식당에 냉면 200g짜리가 보통 300원이에요. 300g 하면 450원 정도. 그러니까 3달러, 4.5달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대동강 맥주가 하나 이제 100원 하면 이제 1달러. 100원이 1달러인데 10,000원이면 100달러잖아요. 속으로 제가. 야, 암만 그래도 사과 5알에 100달러?
이건 뭐가 잘못됐구나. 아니 10분의 1도 10달러? 10달러만 해도 돈 10,000원인데 이건 너무 이건 아니거든요. 아니 아주머니 저는 이게 지금 저기서 와가지고 남조선이라는 소리는 안 하고 그냥 저기 외국에서 와가지고 제가 조선 돈이 없습니다. 이제 달러밖에 없는데 이게 몇 달러입니까? 1달러입니다. 1달러. 시장 환율은 10,000대 1이에요. 이 환율이 지금 사람마다 다 다르게 적용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한테는 105점 몇 대 1로 하고 원래 공식적인 내는 또 8,000대 1이에요. 사실은. 이 조선사는 북한 주민들은 8,000대 1이 1달러인데 시장 환율은 또 10,000대 1인 거야. 그렇죠? 사과 5알에 1,000원인 거죠. 우리 돈으로. 뭐 그 일리가 있잖아요. 10,000원. 그래서 어디서 보면은 이제 그래요. 바로 한 달도 안 됐어요. 남북의 차이인가 MBC 거기 보면 문수 물놀이장 입장료가 20,000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북한 노동자 월급이 보통 3,000원, 4,000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3,000원 월급 받아서 3, 7, 2, 21, 3, 6, 18 6개월 동안 노동 쳐서 월급 쳐가지고 저 문수 물놀이장 하루 가는 것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적용이 잘못된 거고 얘가 잘못 들은 거예요. 그 20,000원은 2달러 소리예요. 2달러. 10,000원에 2달러. 아니 8,000대 1이라고 쳤을 때도 2점 몇 달러 1이죠. 그러니까 2유로가 맞을 거예요. 2유로. 그러니까 한 2,000 뭐 예를 들면 그 월급의 3,000원 개념은 100대 1로 했을 때는 그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30달러 정도의 월급을 받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월급 3,000원 받는데 저 문수 물놀이장 하나 워터파크 하나 가는데 20,000원 6개월 노동을 쳐서 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면서 모르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암만 사회주의고 공산주의라도 그래 6개월 노동을 쳐가지고 그래 하루 문수 물놀이장 가 그러니까 그 특권층만 간다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면서 이렇게 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다수의 이 언론들이 알면서 모르면서 알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상식적인 의문도 품지 않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암만 사회주의라도 어떻게 6개월 노동을 평생 쳐가지고 그리고 사실 월급이 그렇게 그 사람들은 무상 주거, 무상 의료, 무상 교육, 무상 급식입니다. 식량 자체가 간장, 고추장까지 지금 배급을 한다고 뭐 배급 체제가 다 무너졌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도 체제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은 뭐에 쓰느냐? 저런 사과 사 먹을 때, 딸기 사 먹을 때 얘기 들어요. 사과도 많이 나면 사과도 1kg씩 500g 다 배급을 한답니다. 전 인민들한테. 사과는 나오는데 난 딸기가 먹고 싶어. 그런 때 사 먹는 것이고 그 옥류관 국수도 다 표가 나온답니다. 교회단, 관람표 다 표가 나오고 무상이죠. 지역 단위, 직장 단위, 지역 단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맥주, 경흥 맥주집도 또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보셨을 거예요. 추석 특집 나온 거. 그 맥주 있잖아요. 직장 단위에서 표 딱지, 배급표 가져와서 다 먹는 겁니다. 그러다가 집에 가면서 내가 더 먹고 싶어. 저 마켓에서 월급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 거는. 그런 때 월급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럼 아파트 관리비가 얼마나 드냐 물어봤어요. 관리비요? 좀 냅니다. 전기세 조금 내요. 거의 무의미한 돈이에요. 그것도 무상으로 할 수 없는 게 전기는 아껴 쓰라고. 물세는 없다고 그럽니다. 전기세만 오로지 받는 거예요. 아무리 자본주의적이라도 불 켜놓고 잘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집집마다 단위마다 불 꺼라 하고 다 단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00원, 2,000원 돈이에요. 실제로 10,000원, 20,000원이 아니라 따져보면 이것이 북쪽의 살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보면은 중앙일보 기자 잊어먹지도 않아. 지난번 유소년 축구 갔다 와가지고 당신만의 아파트 얼마짜리 사냐 그러고 무슨 삽니까? 우리 국가에서 배정받 뭐 다 아는데 그걸 기사화라고 썼어요. 탑에 올라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기라고 써? 자기 가보지도 않고 거기 사는 사람이 국가에서 배정을 받았다는데. 그리고 뭐 여명거리 아파트가 뭐 30만 달러에 거래된다 어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체제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우리는 옆집에 뭐 누가 막말로 죽어 자빠져도 열흘이 지나도 모르는데 거긴 통로 다 안다고 그럽니다. 알 수밖에 없고
네. 그거 다 알면서 누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집을 배정받으려면 결혼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살고 있지 않는 데에서. 그래서 아유 나 그냥 한번 동거나 할래. 그냥 같이 한번 살아볼래. 집이 없답니다. 배정받아서 그게 국가적으로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 시사저널 인터뷰 때 모텔이 없고 뭐 누구 집을 빌려준다 소리 했다. 그걸 제목으로 뽑아가지고 제가 국적에 올라가서 조금 야단을 맞았는데 그거 말이야 어디서 듣고 그런 소리 했냐고. 어쨌든 내 듣긴 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공개화하기 싫은 거지. 거기도 사회니까. 그래서 집을 하나 배정받으면 결혼신고가 가장 우선이라고 합니다. 결혼신고. 그러면 2칸짜리 집을 누구 직장에서 가까운 곳을 배정합니다. 직장 가까운 데 배정을 합니다. 남녀 간에 어느 쪽이든 간에. 그러고 또 살다 보면 이혼도 할 수 있잖아요. 다 물어보죠. 이혼, 아니 왜 이혼이 없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있다 이거야 살다 보면. 그러면 집은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건사하는 사람이 집을 찾지 않고 여자가 하면 남편은 본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이 키우겠다 그러면 여자가 친정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게 부끄러워서 이혼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뭐 막말로 각방을 쓸지언정. 예를 들면 그건 뭐 아무도 모르죠. 그건 부부간에. 그러니까 이혼을 이제 국가 차원에서 권장은 아니죠. 그러니까 집을 일단 회수를 해버리니까 이혼하면. 내가 그냥 나 원룸이라도 들어갈래. 이 구조가 아닙니다. 돈이 얼마 있고 없고 간에 그 체제 자체가.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는 것처럼 내 생각처럼 자꾸 하는 거예요. 돈 있으면 살 수 있는 거로 알고 여명거리 아파트 들어간다, 뭐 특권층에 들어간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실치가 아닌데. 그리고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이라고 해서 방 5칸짜리 들어가는 게 물론 관저가 있긴 있겠죠. 제가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드는데 김일성 종합대학의 총소부라고 해서 방 2칸짜리 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모시고 자식이 많으면 방 5칸짜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북쪽에서 실질적으로 방 넓은 집 그러면 부모 모시고 자식 많이 낳아라 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 수대로 방은 아니지만 자식 셋 있다 방 2칸에서 3칸으로 늘려줍니다. 부모님 모신다? 방이 필요하잖아요. 애들하고 다 섞어서 살 수 없잖아요. 큰 방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북쪽의 주거 시스템이에요. 제가 북쪽 체제 선전하려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입니다. 팩트니까. 우리가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르니까 사회주의하고 김일성주의하고 지금 자본주의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출산율은 계속 거기도 올라가요. 거기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가는 거예요. 안 날 이유가 없죠. 우리는 좀 반대. 다 반대죠. 안 날 이유. 나야 집도 배정을 받고 방 칸수라도 늘리고 안 날 이유가 없어요. 나면 다 여성분들이 김일성 주석부터 여성을 해방시킨 거 아닙니까? 육아에서 가사에서. 타가소, 0세부터 5세가 타가소, 6세부터 7세 유치원, 8세부터 5년 동안 소학교, 12년 무상교육, 대학도 무상교육인데 100% 교육시킬 수가 없으니까 20% 정도만 대학 가요. 그 자기 나름대로 뭐 적성에 맞든 뭐에 맞든 안 되면 기술교육 한 20%, 전문대학, 전문학교, 그리고 인민군대 한 30%, 30, 40, 50, 60, 70, 30%는 어디로 가느냐?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군대는 징병이 아니고 모병입니다. 원하는 사람이 가고 그리고 소위 당간부 특권층 자녀는 100% 가야 된답니다. 우리랑은 반대예요. 반대입니다. 절대로. 그리고 도시 출신은 지방으로 가고 지방 출신은 평양으로 옵니다. 대학의 경우 웬만하면 평양 출신은 원산, 개성, 신의주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왜? 지방에 가서 보고 오라. 지방 사람은 평양에서 보고 배워가지고 지방에 가르쳐라는 게 북의 교육 시스템입니다.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북쪽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당간부 특권층이라서 평양대학 김일성 종합병원은 아닙니다. 오히려 군대 10년 갔다 와서 해야 된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북쪽 지도부가 인기인 거예요. 그리고 특히 김정은 시대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주의 주장에 앞서서 인민의 복지를 최우선시하라. 그러니까 인민이 여러와 같은 지지를 보내는 겁니다. 왜? 나 좋게 해주는데. 당 간부들 탁상 행정하지 말고 실질적인 인민의 복지 향상 위한 대책을 내놓으라 하니까 그동안 막말로 놀고 먹었던 당 간부들이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뭐 혼내는 게 쇼가 아니에요. 당신네들 말이야 겨울잠 자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발발을 떠는 오히려 단감. 그러니까 국민들 지지는 더 받는 거죠. 일반 국민들은. 대다수 국민들은. 그래서 건강하게 지도부부터 쭉 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교육이 잘 돼 있고. 참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저 선생님도 여기 계시겠지만 보면은 중학교 아이들 뭐 이제 들었는데 계속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중학교 교실이 여자아이들은 하루 종일 이거 한답니다. 여중생 딸 있는 부모님들은 안 됐습니다만 학교 가서 어떻게 하는지 집에서는 잘하는 척 하겠죠. 엎어져 자든지. 너희들 제발 떠들지만 말고 자는 것도 너희들 자유다. 떠들지만 마라. 선생은 선생님대로 그냥 수업하고 그냥 간답니다. 떠들지만 말고 인터넷질을 하든 뭘 하든 잠을 자빠져 자든 화장질을 하든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북은 교육이 살아있어. 선생님들 엄하게 무서워하고 교육이 살아있습니다. 노트는 찢어질지언정. 초등학교, 소학교 4년을 같은 선생이 같은 반 아이들만 본답니다. 왜? 부모보다 더 시간을 많이 하니까 아이들의 장점, 단점을 정확히 알아서 특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과외활동, 소조활동을 하면서 또 예능 기획, 글쓰기, 악기 다 점검을 해서 하게 실질적으로 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 보니까 진짜 과외교육 이런 뭐 서클 활동을 참 운동도 하게 하고 악기도 하게 하는데 이거는 거칠해야 미국은. 북쪽은 실질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종업원 아이들이 난 어디서 배웠냐니까 아유 저 뭐 학교 소조 활동 때 배웠습니다. 악기 하는 애들, 노래하는 애들 다 재능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교육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넘어가 보시죠 뭐 조금 더. 평양 호텔의 6층 커피숍에 김송미 봉사원 23살 이게 커피 빙수입니다. 상당히 맛있어. 지난 여름에 아주 더울 때 많이 먹었는데 싱가포르에서 2주 동안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왔다고 아주 대단합니다. 잘해요. 아메리카노, 드립커피, 뭐 라떼 다 만들어냅니다. 예. 요게 제가 평양 호텔에서 먹는 조식입니다. 요건 이제 서양식 프렌치 토스트, 이게 저 샐러드, 요게 양배추 볶음, 요 사과 단절이 사과잼, 요게 요구르트, 걸쭉한 요구르트, 커피, 병물 하나. 요게 아침입니다. 서양식, 이제 조선식은 또 이제 토장국, 무잎 토장국, 배추잎 토장국이 따로 있어요. 된장국이 두부 넣고 그리고 이제 콩나물 무침, 계란 후라이 뭐 요렇게 있죠. 아침은 조선식은. 그래서 조선식, 서양식, 중국식 세 가지로 하는데 중국식은 저는 안 먹고 서양식, 조선식을 번갈아 가면서 먹죠. 아침을. 예, 이렇게 해서 아침 포함해서 $54 먹습니다. 주유소예요. 평양 주유소.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다음 장 보면은 예, 요 차예요. 그리고 요 대표단 표시예요. 이게 재미동포 대표단. 요 안내원 여기 앉아 있고 저기 주유소도 사진 한 장 찍자고 그래 찍었어요.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랬거든요. 제재를 조금만 더 하면 평양 주유소에 수백 메다 줄을 쓰고 평양의 자동차가 모두 올스톱 할 거다. 오히려 더 많이 다녔나? 물로 가는지 어찌 가는지 모르겠어요. 야매로 뭐 소련에서는 야매로 뭐 기름을 주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전혀 지장 없이 자동차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개성 갔다 왔어요. 개성하고 판문점. 근데 이게 은정 휴게소라는 곳입니다. 평양에서 개성 한 2시간 갈 때 한 3시간 걸리는데 개성 한 1시간. 다음 장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음료수도 사 먹고 하죠. 저 바로 9월 18일 날 남북 정상회담 평양 올라갈 때 선발대가 육로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사 자세히 보시면 은정 휴게소 40분간 쉬었다 갑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음료수 사 먹고 화장실도 가고 한 은정 휴게소입니다. 딱 한 군데 있고 평양에서 원산 갈 때도 신평 휴게소라고 한 군데 있고 예, 넘어가면 여기가 개성의 민속 여관. 여관이 이제 호텔이죠. 이제 조선식 기와집으로 되어 있고, 개성에 가면 그 한식 기와집이 그대로 있는 마을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 호텔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안에는 물론 양실이고, 서양실이고, 양변기 있고, 이게 정몽주 선생 피 흘렸다는 선주교. 네. 일반 개성 시민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소위 때깔을. 예. 개성 일반 시민들. 제가 갔다고 이 사람들 내세운 건 전혀 아니고 선주교의 모녀입니다.
요쪽에서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지 엄마한테 보여주는 걸 제가 사진 찍은 거예요. 모녀간에 온 거. 이거 또 있네. 예. 그리고 미술대학교 학생들이 이 스케치, 여기가 이제 선주교 표충비라고 있습니다. 충절의 비, 그 비석이 있는 곳인데 여기 이제 사적지 같은 곳이에요. 아마 개성 관광되면 여기 다 가실 거예요. 이제 미술대학 아이들이 요 스케치하는 모습이고요. 네. 이게 참 만감이 교체했는데 우리 유종필 구청장 여기 계시지만은 제가 처음 때 판문점 출입 기자를 했습니다. 88년도에. 그래서 제가 북쪽에 이제 책에도 썼지만은 북쪽 기자들한테 놀림도 당하고 야, 진 기자 내 머리 뿔 달린 거 뿔 안 보이나? 막 이렇게 놀렸어요, 사실은. 얼굴 빨갛잖아. 나 빨갱이야, 빨갱이. 막 이러면서 놀리, 이게 참 그때 북쪽 사람 제가 처음 봤을 때 그래서 야, 이거 참 평양 특파원을 한번 처음 꿈꿨던 게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갔다가 지금 제가 30여 년 만에 다시 북쪽 지역 관광객으로 남쪽 판문각을 보는데 만감이 교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8월 중순의 모습입니다. 한인철 31살 조선인민군 대위 판문점 이 설명 해설원입니다. 여기는 이제 스페인, 에스파냐에서 온 관광객 통역의 조선 여행사 안내원. 요 팀하고 제가 같이 판문점 북쪽 지역을 참관했습니다. 한겨레 21에 화보로 냈죠. 한 2, 3주 전에. 예. 여기서 바로 그 계단에서 내려간, 바로 김정은 위원장 등이 일로 내려가서 요로 간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평화의 집, 자유의 집. 여기가 이제 두 정상이 이제 식수한 곳, 요쪽도 있고요. 여기가 이제 바로 분계선입니다. 여기 군사정정회담 하는 곳이고요. 네. 조금 넘어가면 이제 바로 그 클로즈업 한 곳이죠. 바로 요게 20cm, 요 분계선이죠, 상징선. 여기는 이제 왔다 갔다 하신 거죠, 두 정상이 4월 27일 날.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유엔군, 북한군에서 같이 선글라스 끼고 바로 앞에서 여기 이렇게 대결로 하고 있었는데 북쪽에서 이제 관광객이 가면 북쪽 경비병이 있고 남쪽에 유엔군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남쪽 관광객이 오면 북쪽 군인들 또 다 없어집니다. 이게 상원 간의 협의를 한 사항이고,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관광객들이 돌발 행위를 막으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갑자기 뛰어 넘어가겠다고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잡으려고 또 뛰어가면 또 이게 월경이 되고. 그러니까 요 계단 아래까지 못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남쪽 분들도 아마 요 노란 선까지는 못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분들도 신원조에 국가보안법 위반자만 아니면 아마 6개월 걸려서 관광도 받고 있고, 외국인이면 뭐 하루 정도면 해서 롯데호텔 같은 데서 아마. 저 반까지 들어가요. 어디, 여기? 아니, 여기 집 있잖아요. 예, 요 반. 그 안에. 안으로 들어가서. 아, 그렇죠. 거기. 안에. 거기까지 보는구나. 맞아요. 거기 남쪽 관광객들. 예, 맞습니다. 국정원에서 신원조회하는데 6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6개월 걸린다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참 만감이 교차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북쪽 지역에서 아마 제 CCTV에 다 찍혔을 거예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서로 간에. CCTV가 막 수십 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무서운 건 아니고. 예. 골프장도 한번 가봤어요. 골프장. 평양 골프장이 있는데 태성 골프장이라고. 요 친구가 김미양의 제 안내원. 얘가 이제 맥주 2병, 리영호, 안전수. 요 친구가 이제 요번에 제가 카메라 기자를 2명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 JTBC 1개. 제가 혼자 좀 부족하니까 이제 좀 지원을 해서 제대로 찍으라고. 통일 TV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JTBC 지원이 아니고. 그래서 분명히 하더라고요, 북쪽에서. 우리는 JTBC 협조한 게 아니다. 통일 TV. 그래서 통일 TV 저는 지금 통일 TV 채널 통로가 없으니까 JTBC를 빌려서 한다. 그건 진 선생이 알아서 할 사항이다. 통일 TV 지원해서 카메라 기자 2명, 조선 요리협회 연구사, 그리고 해설원 아나운서 다 보셨죠? 네. 저한테 통일 TV에 무상으로 다 지원해 준 겁니다. 인건비 지원 없이 밥만 사주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통일 TV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하고, 제가 좀 이따 통일 TV 말씀드리고, 골프장도 가봤어요. 골프장. 이 양반들은 첫 번째로 해서 제가 9홀을 돌았습니다. 한번 돌아보는데, 지금 원래 18홀인데 9개 홀을 더 연장합니다. 27홀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 골프 리조트를 만듭니다. 골프태를. 그래서 관광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도 제가 통일TV 개국 기념으로 내년 봄에 평양 골프 투어를 한 150명 조직해서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 캐디 시스템이에요? 아니요, 캐디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캐디 있습니다. 예.
캐디에 이 전동차, 이동 카트, 예,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이거. 예, 타고 다니고. 야, 이제 처음 가리는데 이 친구는 이제 한 두어 번 해봤다는데 그냥 이 반팔 셔츠 입고 아, 이거 걸리적대는 벗고 하라. 그래서 난이고 바람에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니까. 소위 대통령 골프죠, 거의. 예, 캐디, 얘네들이 있습니다, 다. 예? 요거 카트 운전은 제가 했고, 예. 이렇게 합니다.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휩쓸고 다닙니다. 북한 전역을. 묘향산 가서도 뭐 정신없습니다. 싹쓸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조중회담, 이 시진핑하고 3차를 하고 나서 관광객들은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단동에서 기차, 심양 북경의 항공 거의 자리가 없습니다. 주 2회를 주 3회로 늘렸고 베이징은 매일 있습니다. 고려항공이. 그리고 아마 조금 더 되면 이제 제재가 풀리면 중국 항공 뭐 몇 편도 더 들어갈 겁니다. 이 기회에 우리는 진짜 이 소위 패싱을 당하지 않고 지금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도 뭐 발목 잡고 있는 세력들이 뭐 어마무시하니까 뭐 다 이러다가 진짜 남쪽은 이 틈이 없습니다. 예, 북미 수교되고 하면은 이분들이 그래요. 오히려 남쪽 자본을 제일 버거워합니다. 14, 6.15 시대에 다 겪었기 때문에. 아니 남조선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잘 됐고 사업이 못 되면 전부 북한 탓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 오히려 그래 북쪽 사람들이 무슨 사업에 이게 있습니까? 잘 된다는 보장이 망할 수도 있는 건데 망하면 북쪽 책임을 다 진다는 이런 사업가들이 어딨습니까? 제일 버거워해. 돈의 색깔이 어딨습니까? 시간도 미국 자본, 중국 자본, 일본 자본이 줄 서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저 동분서주에서 저렇게 하고 계신데 하여간 뭐 어떻게 될지. 예. 예, 북쪽에서 이제 이게 지난 8월의 모습입니다. 예. 다들 보셨겠지만 이제 배 타고 다니면서 막 찍은 모습들 쭉쭉 넘어가죠. 뭐 지금 시간이 거의 보통문에서 본 유경호텔. 외장은 다 됐습니다. 지금 이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게 제가 뭐 내년 봄쯤이나 이제 완공이 된다고 그러는데 통일TV 평양 사무소를 유경호텔로 들어가서 잡을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바로 그 대동강변에서 모터보트 타고 찍는 모습입니다. 대동강에서 쭉 옥류관 모습 보고 뭐 한 거 보셨을 거예요. 그 장면을. 대동강 물 보트로 하면서 한강으로 다시 연결이 되고 바로 그걸 찍은 이 그림입니다. 그 여명거리에 그 여명 온반집이라고 있을 때 이 여명거리 아파트 중에 일부입니다. 예. 다 달라요. 층이 다르고 디자인이 다 달라요. 이게 이제 국가선물관. 정주영 선생이 뭐 회장이 선물한 거, 이건희 회장이 선물한 거 다 있습니다. 이게 추석상을 차렸어요. 제가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 추석상 이제 해서 어느 집 하나 좀 하자 일반 집을. 아마 일반 가정집에 식탁 차린 것도 제가 최초일 겁니다. 추석상 차려서 이제 추석날 어떻게 합니까? 이 음식 차려서 아침에 산에 갔다 오고 조상 성묘 갔다 오는 거예요. 그 동생들하고 동생이 저 남포 어디 산대요. 같이 와서 와서 동생네 식구들하고 이렇게 음식 차려서 먹습니다. 아니 남조선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히려 우리는 추석이고 설날이고 없이 죽도록 노동이나 치고 앉아가지고 맨날 밤새도록 사상교육을 받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내원이 좀 난감해 하더라고. 추석 전에 이게 지금 추석 때도 안 돼. 그래서 제가 $50 줬습니다. 이건 뭐 제재 위반 아닐 거예요. 제가 가서 다 먹었으니까. 돈 주고 사서 먹었으니까. 사실 $1도 못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그 방송 찍은 거예요. 이 아까 그 난이고 있고 골프 친 친구예요. 이게 해설원이고 제가 앉았다 건배도 한 이거는 그 두도시 이야기 말고 바로 이틀 뒤에 그 스포트라이트에 또 나왔죠. 예, 바로 요 장면입니다. 이게 창전 아파트에서입니다. 창전거리 아파트에 바로 이쪽 분들입니다. 예. 이거 제가 가면 그 평양 호텔 아까 그 커피점에서 이제 회의하는 거예요. 아까 이 카메라 기자, 제 안내원, 조선요리협회 연구사. 이 사람이 사실 북쪽에서의 1세대 요리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60년대에 벌써 이 사람이 66살, 52년생이에요. 자기가 첫 세대로 김일성 주석님의 그거로 요리도 전문가가 돼야 된다. 교육을 해야 된다 해서 그 첫 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요리 학교에. 이 양반이 요리에 아주 해박한, 잘 보셨잖아요. 요리. 이분입니다. 이 제가 평양 호텔의 이 만장, 옥상 그 커피숍입니다. 여기서 대동강이 다 보이죠. 이렇게. 예. 제가 이렇게 하고, 오은적이라고 이제 그 해설원, 그 푸른 버드나무 바로 이렇게 제가 가서 조직을 해서 제가 합니다. 통일TV에 대한 지원입니다. 북쪽에서.
통일 TV에 대한 이제 완전히 제가 해서 의영사를 받아가지고 제가 9월 19일 날 출범식을 했거든요. 그 얘기를 좀 더 말씀드리고, 예, 보시죠. 여기 이제 해맞이 식당이라고. 보통 옥류관, 이 웬만한 식당 여성분들 다 자부심을 가진 다 여성입니다. 옥류관 식당을 하면 직원만 700명이라고 그럽니다. 1급 조리사만 70명, 보조 조리사 200명, 봉사원 200명, 관리원 200명. 그 총 책임자가 여성입니다. 명예화. 인민봉사총국 소속. 옥류관, 청류관. 이 여성분들, 노랑 선생 자부심 가져도 돼요. 여성분이 다 책임자예요. 이 해맞이 식당이랑 책임자. 이 안내원, 요리사, 우리 해설원, 오문정이. 이렇게 해서 다닙니다, 제가. 예. 승마장도 갔죠. 승마장. 저 두 번째 날 보이죠? 그 승마하는 거? 예. 아마 마사회에서 돈을 좀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사회에서. 북쪽에 이 마사 현황을 좀 보겠다고. 후원을 좀 받았대요. JTBC에서. 그래서 마사회 한 카트가 나갔다고 그러죠. 예, 쭉 넘어가죠. 뭐, 아이들, 승마하는 모습들이고요. 이게 바로 경흥식당 앞에서 본 궤도 전차입니다. 이제 오래되긴 했지만 이게 철길이 깔린 궤도 전차. 어느 누군 그러더라고요. 정감 있다고 동유럽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뭐 이런 평양역 앞에 그런 뭐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 다음 장도 보면 이제 이게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이게 제가 타고 다니는 차. 이건 누가 손님이 온 거고 어디 사방을 둘러봐도 평양에 다 공사 현장이 보입니다. 지금 어디서 돈이 있는지 이건 모두 리모델링, 신축, 공사장입니다. 평양 사방을 둘러봐도. 예. 별무리 카페라는 곳. 그 피자하고 왜 있죠? 그 스파게티, 뽕듀까지 한데 별무리 카페입니다. 예. 뭐 외국인도 있고 평양 사람도 있고. 예. 그거 이제 찍고 나서 이제 건배하는 거예요. 예, 이 운전수 두 친구고요. 요 카메라 기자들 2명, 해설사 남자들만 찍었네 우리. 예. 고생했다고 제가 한 거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 회의하고 남녘 동포들도 우리 같이 보고 그 회의를 하고 이제 내려와서 찍은 겁니다. 제가. 예. 네. 이게 바로 대동강 수산물 식당. 예, 엊그제 간 곳입니다. 여기입니다, 바로. 이게 2m짜리 철갑 상어입니다. 이 사진들을 찍죠. 전시로 되어 있고 철갑 상어가 양식에 성공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대중화 시켰고 여기 바로 지난 7월에 완공했고 저거 8월에 가서 여기서 환송 회식을 했습니다. 제가 가족석에서 한번 보시죠. 대단합니다. 예. 이거 보세요. 이 평양의 보통 시민 또 특권층이라고 그러겠죠. 뭐 특권층이라고 합시다. 선글라스 쫙 제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철갑상을 2m짜리 찍는 거예요. 요 녀석 보세요. 아주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 네. 요런 걸 또 보여주죠. 용정어 회 뜨는 걸 직접 보여줘요. 그래서 살아있어요. 특이하게 해요. 그냥 껌뻑껌뻑 돼요. 그냥. 그래서, 아유, 얼른 고기만 걷어먹고 매운탕 해오라고 그러지. 예. 이런 자리가 가족석입니다. 평양에 가면 이런 데서 제가 회식을 합니다. 이렇게. 예.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용정어 회, 칠색 송어 은지구이, 철갑상어 간장찜, 종합 해물찜, 조개탕, 그리고 후식으로 이 친구는 국수, 이게 500g 먹는다는 친구예요. 얘는 국수만 줘요. 점심, 저녁, 닷새는 국수로만 먹어도 된대, 자기는. 그 정도 좋아하고. 저는 이제 요 토장국에 이제 밥을 먹고, 이 친구들은 섭죽입니다. 조개죽. 이러고 대동강 맥주 안 좀 보세요. 소주. 배 터지게 먹고 얼마였겠어요? 제가 8명이. 이제 오늘 환송,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하고 제가 환송, 아까 건배도 하고 해서 $85. 10만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냥 광내고 오는 거예요. $85 가지고. 아유, 여러분들 2주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걸 아주 고마워하죠, 저분들은. 여러분들 얼른 가서 드시고 싶죠? 제가 이러고 다닙니다, 평양. 그래서 평양 가면 저는 사실 참, 이런 말에서 뭐 했지만, 좋아요, 사실. 별난 음식 다 먹고, 이렇게 다니고. 이건 지금 방송이 안 나왔는데, 애들 놀이 모습입니다. 이거 보고 제가 여기서 느꼈는데, 나이 드신 분은 알 거예요. 똑똑, 누구십니까? 손님. 이 노래 손님 들어오세요. 하나, 둘. 이야,
이 노래를 제가 50년 만에 들었어요. 50년 만에. 평양에서. 예. 이거 보세요. 소학교 3학년 애들이에요. 깜찍하게 애들. 똑똑 누구십니까? 여기. 윤성님 씨 이거 아세요? 똑똑 누구십니까? 그럼 나이가 좀 연식이 되셨네. 어쨌든, 야, 이 노래 듣는데, 이거 보세요. 또 넘어가 볼까요? 이거 지덕체,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예요. 닭싸움이니 닭싸움. 응? 옷 갈아입고, 파란 옷, 빨간 옷. 응? 이런 모습 보세요. 자빠지면서. 이게 무슨 뭐가 있습니까? 주의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남과 북의 아이들이 노는데. 20명이, 이거 보세요. 20명이 한 반인데, 요렇게 뚱뚱한 놈이 대여섯 명이 앉아있어. 그래서 제가 제일 뚱뚱한 너 나와. 제일 마른 놈 하나 해가지고 둘이 붙인 거 일부러 사진 찍으려고, 제가. 예. 지덕체. 이놈이 자빠지죠, 물론. 매가리가 없어요. 요 놈이 아주 악다군이 써가지고 밀어붙이는데 금방 자빠지죠, 뭐. 일부러 요런 놈이 한 반에 대여섯 명씩 있어요. 평양에도 마찬가지예요. 말라 비틀어진 애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애들 소화 비만으로 야단이잖아요. 그냥 패스트푸드 그냥 햄버거 쪼가리 먹고 막 이래가지고 두부살만 쪄가지고 근력은 없어가지고 얘네들도 아마 이렇게 살아요. 우리는 밥풀떼기 주워 먹는 거 이거 보세요. 푸른 하늘 은하수예요. 손으로 기가 막히게 이것도 3학년짜리라는데 니들 뭐 아주 박자 하나 안 틀리면서 동영상에 다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재밌게 보는지 아주 그냥 손재주는 기가 막힙니다. 우리 한민족, 조선민족, 한민족의 이것은 아주 출중합니다. 김하전도 내가 오랜만에 봤어요. 이제 공원에서 중학생 아이들, 얘네는 중학생 아이들. 이게 보통 평양의 중학생 아이들이에요. 보세요. 이 때깔을. 이게 어디 밥풀떼기 주워 먹는 거하고 지금 이게 되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는 30년 전 거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다수 분들이 지금 저렇게들 있는데. 뭐가 중요해요?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지금 저들이 뭘 먹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예. 이 반대편 아이들이에요. 이제 붙는 거예요. 이제 육체적으로 뭐 하니까 고음 갖고 하더라고. 다음 장 보면은 보세요. 이거 보세요. 진지하잖아요, 애들 지들. 응? 공으로 이제 해서 못 받으면 이제 내려가는지 뭐 이거 보세요. 응? 안경 쓴 놈 이거 보고 뭐 다 똑같잖아요. 오히려 뛰어노는 애들이 북쪽에 훨씬 더 많아요. 어디 중고등학교 가서 하니까 부러워하다. 야, 너희들은 뭐 하냐? 우리 PC방에서 게임하지요. 애들 노는 걸 못 보잖아요. 좀 뛰어놀아야 되는데. 그래야 키도 크고 좀 근력도 세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삽니다. 줄넘기 하는 거예요, 여중생 애들은. 이거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본 모습이에요. 요즘에 대한민국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을 북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보세요. 그거 한쪽이에요. 이 젊은 엄마가 아주 그냥 죽고 못 살아요. 야, 여기 봐라, 여기 봐라 하면서 지 스마트폰으로 애 사진 찍어주는 거. 똑같잖아요. 우리 남쪽에. 애들 그냥 벌벌벌 하는 거하고. 우리 윤영필 씨 바쁜 거 같은데 가시오. 다음에 또 봅시다. 예. 그럼 저기 하지 말고 일 보시오. 예. 이거 보세요. 애들 갖고 그냥 워워대는 건 남이나 북이나 똑같아요. 저기라고 그냥 타고서 팽개쳐가지고 뭐 국가에서 뭐 사상교육은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국가에서 키울 땐 키우고, 이거 보세요.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게 이제 다 바뀐 모습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제 지난 4.27, 6.12, 올 들어서 바뀐 모습입니다. 지난 10월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미제에 각을 뜨자, 철천지원수 미국놈을 지구끝까지 쫓아가서 섬멸하자 이런 이제 어마무시한 핵무력의 완성으로 뭐 핵으로 뭐 다 미국을 날려버리지만 이런 어마무시한 구현인데 싹 바뀌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 강국 건설, 인민 경제 자립의 완성,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 과학, 교육, 경제로 압축이 됩니다. 모든 사회주의 구호가, 북한의 구호가 이걸로 싹 바뀌었습니다. 이건 다 국정원에서도 인정할 겁니다. 왜? 팩트니까. 만들어낸 말이 아니니까. 다 지원하는 것도 보고, 다시 그리는 것도 보고. 이게 이제 9구절, 8월 말이니까 9구절 준비하느라고 다 이제 쓸고 닦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 청소하고, 다 먼지도 쓸어내고, 이런 모습들입니다. 여기도 다 페인트 칠도 다 다시 한 것 같아요. 싹. 이제 70년, 70도를 앞두고 여기서 이제 행진하지 않았습니까? 열병식은 아니지만, 예, 그런 모습들을 이제
깨끗하게 꽃단장 하는 모습이죠.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조선저작권위원회 국장하고 부국장이죠. 국장 없는 부국장. 제가 통일TV에 저작권 의향서를 받아온 모습. 제가 이걸 들고 지난 9월 19일 날 통일TV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데, 통일TV.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보셨겠지만 다들 놀라운 모습들 아닙니까? 여지껏 알고 있던 것하고는 대부분의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다. 지금 어느 세력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해서 선별적으로만 봐왔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날까지. 그래서 저는 지금 통일TV라고 해서 케이블 방송으로 지금 채널 하나 확보하는데, 대한민국의 케이블 방송으로 가능한 게 403개 채널이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까지. 지금 한 300개, 300개가 지금 돌고 있잖아요. 뭐 골프 채널만 해도 서너 개, 축구 채널도 뭐 나라별로 다 있고, 하다못해 제가 어디 개새끼 채널까지 있다고 해서 혼이 났는데, 강아지님이 집에 있어서 혼자 심심하다고 도구 채널까지 3개가 있던 그 채널이 아주 잘 된다고 그럽니다. 1000만 반려동물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강아지가 심심하니까 혼자 있으면 그거 틀어줘 전기 쓰면 얼마나 나가겠어요? 그거 보고 즐겁게 있으라고 도구 채널이 3개가 있는데,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통일을 하자고 했는 절반을, 북한을 제대로 알고자 하는 채널이 단 1개가 없습니다. 이거 저도 부끄러워하고 여러분들도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때까지 뭘 했느냐. 그래서 제가 사실 방북 취재 지난 10월부터의 목적이 통일TV를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JTBC도 나가고 하는 건 뭐 경비 연출도 있지만 이제 존재감을 알리는 겁니다. 진천규가 뭐가 잘났다고 제가 책으로, 서류로 100페이지, 1000페이지 해봐야 뭐가 호소력이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갔다 왔으니까, 북하고 뭐 그래도 이게 뭐 되는구나. 그래서 이 계약서 받았는데 10개월이 걸립니다. 저는 8월 25일 날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띄웠고, 그리고 책도 내서 또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여름 휴가 때 골라주셔가지고 아주 대단한 홍보를 해주셔서 전 국민적으로 바로 그 연결을 우리 조수정 단장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 조수정 단장이 또 연결을 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책을 집게 만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함량이 안 되면 고르지도 않았겠죠. 저도 이제 어쨌든 뭐 국가적으로 다 판단해서 통일부 국정원 다 검토를 해서 했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북쪽에 대한 제스처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제 책이 뭐 객관적으로 또 했고. 그래서 이제 존재가 말해서 통일TV를 그래서 9월 19일에 출범식을 했고요. 이제 차차차 진행을 해서 이제 지금 이제 사실 일반 투자 자금이 또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한 10억, 뭐 내년 3월 1일 개국 목표로 또 한 30억. 그때 시점에서 이제 국민주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린답니다. 국민주에서 소액주주 보호 차원으로 아주 까다로워 가지고 최소 6개월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다릴 수 없어서 일반 투자를 지금 오늘도 이제 투자자 만나고 오고 해서 이제 3월 1일 개국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때까지 많은 지지 성원 부탁드리고, 모두가 다 우리 자문위원이다, 고문이다 이런 역할로 해주셔서 좀 지지 성원 부탁드리면 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응답 받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쓰시면 되겠다. 예. 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 원래 그러니까. 그 60분간이 그 30분 질의응답 그 90분인데요. 지금 이제 2시간이 향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양해를 해주시면 2분 정도만, 시간 관계상 2분 정도만 받고, 또 저희가 이제 그 질의응답 끝나고 항상 저희 교막에서는 강연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또 이렇게 십시일반에서 뒤풀이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지휘자님 계시니까요. 또 부족한 질문들은 그 자리에서, 뒤풀이 자리에서 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이제 육성으로 할게요. 네. 한겨레 기자 출신이신데, 네. 미국에 가서는 미주 중앙일보 계셨죠? 미주 한국일보. 미주 한국일보. 네. 근데 만약에 한겨레에서 월급쟁이를 안 하고 조중동에서 월급쟁이를 하셔서 미국에 이민 가서 미주 한국일보 있었다. 북한에서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러면 아마 받지 않았을 겁니다. 받지 않았겠죠? 네,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거 이제 개국을 준비하시는데 네. 잘 되길 기원합니다. 제가 한 1억 정도 펀딩하겠습니다. 어이구,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끝나신 건가요? 뒤에 이거 질문이 아니라 뭐 완전히 후원의 말씀. 아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저
바보주방 회원이고 양주에서 온 김재광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기자님 그 강의 들으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정복주의자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아무튼 뭐 새로운 또 사실을 좀 알은 것 같고요. 네, 그 내용 중에 저희 지금 우리나라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교육 차별이거든요. 그래서 교육 차별 때문에 이 강남으로 해서 모든 이 병폐가 생기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그 30%가 대학 가고 평양에 있는 청년 학생들이 지방으로 가고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평양으로 오고 그것이 그 당 간부한테 들은 건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그걸 좀 듣고 싶고요. 다시 한번.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렇게 좀 교육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쪽에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그 이병호 선생님이라고, 제가 뭐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이병호 선생님이라고 제가 그 파주에 강연을 갔을 때 서인천 고등학교 하는 분인데 제가 자문위원으로 모셨어요. 통일TV에. 그런데 뭐, 그분이 오면서 저를 이제, 분당까지 라이트 자동차를 해주셔서 늦게 끝나가지고 하는데 오면서 얘기가 자기가 고등학교 교사인데 중학교 때 보면 거기서 들은 거예요. 1시간 내내 이거 화장만 하고 있는 아이들 중학교. 그래서 중고등학교 교육이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소위 특목고 몇 개 대학 가려고 하는 아이들만 나머지는 다 어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당신도 책임이 있다. 선생이 말이야 월급 받으려고 하는 물론 제가 이제 역설적이긴 하지만 적어도 월급, 자본주의니까 다 월급 때문에 하죠. 월급이 아니라 손톱만큼의 자긍심 내지는 좀 보람, 좀 사명을 가져 있는 직종이 한 3가지라고 봅니다. 3가지. 그 중에 하나가 교사입니다. 교사. 아이들 미래의 희망인데 교사는 정말 사명감 있게 월급도 받아야죠. 그 다음이 기자입니다. 기자. 제가 기자 노릇을 하고 했지만 기자는 그래도 사회의 목탁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제대로 정확하게 좀 보도를 해서 왜곡하지 않고 진실 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요. 군인입니다. 3번째 군인. 국가를 지키는 군인이 월급쟁이가 돼서는 안 된다. 이 3가지는 전 철칙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선생 당신도 책임이 있다. 물론 국가 제도적으로 책임이 있죠. 어찌 할 수 없겠더라도 당신이라도 노력을 해봐라. 그러고 말았는데 어쨌든 교육은 그렇게 돼 있고 저는 북쪽에서도 상당히 이제 뭐 당국자에서 들은 얘기도 있지만은 제가 또 대구 사는 평양시민 살다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들은 얘기도 좀 있고 여러 가지로 했을 때 북대 가서도 봤고 제가 갔을 때만 뭐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기자적 감이 있습니다. 계속 해오던 게 있고 또 갑자기 한 게 있고 그래서 없던 걸 내지는 않습니다. 그 또 그런 여명거리 아파트도 다 가보고 했는데 당신 말이야 가면은 다 정리해놓고 했지만 그렇죠. 보통 우리 집에도 손님이 오고 하다못해 집에 진짜 어르신이 온다 그러면 그냥 양말이나 뭐 빤스 날리고 구겨 있던 거 좀 정리도 하고 설거지통에 있는 것도 좀 설거지도 해놓고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지 없는 테레비를 갖다 놓고 없는 냉장고를 갖다 놓고 이거는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좀 쓸고 닦고는 했겠지요. 그리고 학교 방문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 정도지 더 이상 없는 걸 조직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상식적인 추론이고요. 그래서 북쪽은 교육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도부에서 강조를 하고 우리가 살 길은 조선이 살 길은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입니다. 물론 경애하는 원수님 고맙습니다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경애하는 원수님 고맙습니다.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지덕체.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배우자고 애들부터. 그리고 지도부가 일관적으로 김일성 주석 당시부터 교육이다. 교육만이 살 길이다. 아까 나왔잖아요. 과학. 그 조금 더 말씀드리는데 4월 20일 날 조선노동당 7기 무슨 대회 있었잖아요. 거기 결과문이 노동신문에 2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고 6개 항이 있습니다. 6개 항. 거기에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나 미국 언론들은 2번째 항만 다 강조를 했어요. 다 하실 거예요. 2번째 항이 뭔지는 핵 연습장 없앤다. 미사일 연습장 없앤다예요. 폐기한다. 그거 다 아시죠? 1항부터 그게 2항이에요. 6항까지는 아무도 모르잖아. 얘기는 안 해주잖아요. 다 아는데 정보를 보는 사람 노동신문에 다 와요. 첫 번째가 핵 무력의 완성을 선포합니다. 핵
무력을 완성했다. 미국이라고 지칭하진 않았지만 대륙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대륙간 탄대 로켓도 완성을 했다라는 핵 무력의 완성을 선포합니다. 그 두 번째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핵 연습장이 필요 없다. 더 이상의 로켓탄 연습장이 필요 없답니다. 그래서 폐기한다. 그러니까 폐기한다고 해서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은 병진 노선이었습니다. 핵과 경제의 병진. 같이 했잖아요. 이제는 핵 무력을 완성했기 때문에 경제에 총매진을 한다.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 강국 건설에 총매진한다가 세 번째 항입니다. 그 네 번째, 이 사람들은 아주 과학적입니다. 진짜. 무엇으로 사회주의 경제 강국 건설을 뒷받침하냐? 과학이다. 과학. 과학 교육에 또 총매진한답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 과학 교육은 기본 교육으로 뒷받침한답니다. 기본 교육으로. 그래서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 거기 다섯 번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밭에 가서 공책 질도 좀 높이려고 격려를 하는 게 다 맥락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그리고 여섯 번째가 본위주의를 배격한다. 근데 물어봤어요. 본위주의가 뭐냐? 자기 본위, 개인주의를 배격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 미래를 다 예상하는 거예요. 자본이 들어오고 뭐하고 할 때 이 돈 잘라먹는 놈들, 뭐 이거 하는 놈들 그걸 사전에 방지하는 거예요. 개인주의를 배격한다. 개인은 국가를 위해서, 국가는 개인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는 이게 집단 체조. 이렇게 나온 거를 다 잘라먹고 폐기만 한다면 보도를 한 거예요. 다 잘라먹고. 그리고 남북 북미 회담도 보면은 뭐 북쪽이 뭐 땡깡을 논다, 왜 비핵화만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한반도가 빠진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한반도에 비핵화입니다. 남한에 있는 미국 자산까지 다 비핵화라는 게 한반도에 비핵화, 한반도자를 쓰는 언론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예요. 북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미국도 인식하는 겁니다. 다 그거는. 그럼 남한 언론에서 쓰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비핵화만 얘기했지. 제가 JTBC에서 얘기했어요. 정상회담 때. 왜 비핵화만 얘기하느냐. 비핵화 하는 데는 북쪽에서는 원하는 게 있다. 평화협정이죠. 평화보장입니다. 김정은의 목숨 담보라고 얘기하죠. 조중동 같은데 비열하게. 북쪽의 한반도의 평화보장입니다. 더 크게 얘기해서. 그리고 비핵화는 세계의 비핵화입니다. 북쪽에 힘이 없으니까 한반도를 중앙한 거죠. 아니, 오바마도 인정한 거 아니에요? 세계의 비핵화로 하다가 말았잖아요. 다 끌어내리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회담이라는 건 쌍방입니다. 북미 회담이면 북한과 미국이 회담하는 거지. 어디가 잘못되면 어디 한쪽만 책임입니까? 둘 다 책임이지. 그 누구도 얘기한 적 없어요. 무조건 다 북한이 땡깡 논다. 북한이 뭐 발목 잡기다. 다 같은 책임인데. 여기에 다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 아니 미국 사람 그렇게 한다 손 칩시다. 우리 대한민국에서조차도 다들 그러잖아요. 조중동 말할 것도 없고, 뭐 한겨레 경향도 뭐 어떻게 나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건 뭐 아니, 비슷해요. 이 의식을 갖고 하지 않아요? 기자 의식을 가지고. 이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회담하는데 어디 일방적인 게 있어요? 깨지면은 다 쌍방 책임, 전부 북한 책임만 져요. 미국 책임이 없으니까 똑같은 책임인데 51%냐 49%냐 차이로 봐야 되나? 아니 0.01%로 갈라진다고 봅니다. 저는 회의가 마지막에서는. 그래서 회의라는 게 뭡니까? 회담이라는 게 주고받기 아닙니까? 소위 밀당이라고도 하고 연애는 개인적으로 하다못해 개인 연애도 밀당인데 국가 간에는 얼마 많은 이 주고받기를 해야 됩니까? 다 간과하고 있어요. 무조건 북한 책임지고 이런 말. 내가 북한 편들자는 게 아닙니다. 아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다 종북주의가 됐다고 하는데 종북이 아니고 상식적인 판단에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어쨌든 이제 요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한 분만 더 하시죠, 뭐 그냥. 전주에서 왔습니다. 예, 전주에서 한 번 더 하시죠. 아까 네, 맞아요. 첫째 분이 질문이 아니고 일종의 이제 격려자 이제 참여 의사를 표했기 때문에 한 분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길었고. 우리 선생님 강의 들으려고 전주에서 우리 아유, 3명 아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저는 2005년도에 평양을 2번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민화협의 김신혁 야, 동지하고 김광명 동지라고 이제 그 사람들 만났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김정일 기적신화 창조운동이라고 해서 제가 그걸 좀 허보았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지고 왔었는데 나중에 나오다가 김포항에서 걸려가지고 좀
그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게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 이렇게 좀 가시면 이렇게 찾아가지고 좀 연결해 주실 수 있나요? 질문하세요. 제가 답변을 다 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찾아서 연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정동영 씨가 지난번에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 그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선생님이 찍으셨는가? 그 두 가지 묻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동영 장관이라든지 뭐 박지원 장관 이렇게 나올 때는 개인적으로 사진은 그 부분 저는 남북 정상회담 때는 가지 못했고요. 그런데 뭐 자료 화면이라든지 JTBC에서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 그림들을 다 뭐 합의한 것이고요. 뭐 이게 맞을 수 있고 안 맞을 수 있고 제가 보면은 그건 확인이 가능한데 그리고 정동영 장관이라든지 박지원 장관 그분은 개인들이 또 찍은 사진을 또 제공했을 수도 있고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개별적으로 뭐 북측에 이제 뭐 그런 분들이든지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부서 단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지금 이 통일 TV 같은 경우도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로 북쪽에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북쪽이 그 해외 동포는 해외 동포 원호위원회라는 기관에서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남쪽 분들은 민화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북쪽의 민화협 같은 대등한 기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해외 동포에 대한 기관이 없잖아요. 해외 동포 재단으로 축소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해외 동포를 김일성 주석 당시부터 많이 해서 해외 동포를 사실 관리라고 그럴까 국가적으로 상당히 많이 관리를 했죠. 북쪽에서는. 그래서 그 소위 이 부서 간의 벽이라고 그럴까 부서 간의 이것은 이 상당히 큽니다. 그 뭐 보통 그 비교할 건 안 되겠지만 우리 정보부도 보면은 뭐 일과에서 뭐 하는지 일과도 뭐 1팀에서 뭐 하는지 다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꼭대기는 다 알아도 거의 그런 식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동포 원어위원회에서 이 민화협이 서로 간의 상부나 하부 조직이면 오히려 편하겠는데 대등한 조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10개월이 걸린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미동포로 해서 해외동포 원어위원회에서 가고 있는데 남쪽에서 통일TV를 하는 것은 민화협 소관이란 말이죠. 이게 분명히 이게 소위 나와 바리가 다른 거예요. 이게 분야가.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이건 진천규 선생 개인의 것보다는 이제 통일 운동 차원에서 이거 하니까 북측에서도 이건 뭐 면벽 부서 간의 이게 아니다. 같이 이렇게 소위 태스크포스를 해서 이건 이제 기밀인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지금 조직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별적으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하다 보니까 이제 한결에 누구 아무개 부장도 아이 선배님도 가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실향민이 있는데 좀 이렇게 좀 생사 확인이 좀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제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런 개인 이래서 우리가 통일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진 선생의 직계라면은 저희가 어떻게 알아봐서 하겠지만은 이렇게 좀 반계면 조금 좀 애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냐 이래서 지금 우리가 빨리 통일이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민화협의 요원이니까. 네, 민화협 요원이니까 사실은 조금 더 뭐 그렇게 뭐 알려면 뭐 모를 이유는 없겠지만은 그렇게 뭐 일상적으로 그렇게까지 제가 하진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뭐 제가 한번 해보죠. 네. 지금까지 2시간 동안 열광해 주시는 진천규 기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전해드릴 말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름휴가 때, 우리 진천규 기자님의 그 책 시작,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책을 저희가 30권을 출판사에 부탁을 드려서 준비했어요. 이따